하면은 이제 5만.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야? 멕시칸. 에이. 산초. 네, 안녕하세요. CO2 26회 실패학과 재계약 오늘 티피오스의 허운 시호님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그 게스트님 소개시키기 전에요. 오늘 저랑 같이 진행 맡을 세 분의 MC분들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날 지식을 잇는 남자, 날PD 고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열정 있는 여자, 반전 있는 여자 박시연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반전 있는 토크를 기대합니다. 네, 반전 있는 토크 좋아해요, 저는. 네. 네, 안녕하세요. 책과 제대로 노는 교육기획가 김영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살아남은 사업가의 절대 습관 저자 임수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게스트이신 티피오스의 허운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보통 제가 사진이 제가 구글 검색해 보면 잠바 입고 찍으신 사진이 주로 많이 검색되더라고요. 상당히 경직된 모습으로. 그보다 이런 사진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미소도 되게 괜찮으신 것 같은데, 사진을 좀 활짝 웃는 모습으로 사진 찍는 거 많이 좋을 것 같은데. 종전에 그러니까는 먼저 해서 잘 될 때 회사에 찍을 때는 사진들이 되게 다 잘 나왔었는데, 이 다시 재기할 때 찍은 사진들이 되게 잠바만 주로 입고 좀 불쌍하게 보이기 위해서 찍었는데 좀 그렇게 좀 나왔습니다. 네네. 아니, 그런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피부가 굉장히 좋으시지 않으세요? 네. 고생하신 분 같지 않아서 미소만 지으시면 아주 사진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지금처럼. 네. 오늘 아마 이거 저희가 이제 방송 중에 아마 좋은 샷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네, 나중에 한번 캡처해도 좋은 사진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티피오스 영어로 이제 T 맨 위에 보면 티피오스라고 했는데 회사 이름이 좀 이렇게 생소하거든요. 어떤 뜻인지. 저게 이제 앞에 T는 더 프리미엄 이어폰스 오브 신우. 이래서 신우에서 만드는 프리미엄 이어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이제 그 회사가 SWP 신우전자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살려서 하다가 신우텍이라는 회사를 차려서 하다가 너무 공장 스타일 같다 이름이. 그래서 티피오스 조금 뭔가 좀 세련된 이름으로 바꾸자 그랬는데 뭐가 좋겠느냐. 그래서 다 따져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줄이면 티피오스가 되는구나. 그래서 티피오스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깊은 뜻이 저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자, 그러면 먼저 회사를 잘 모르는 분도 많을 테니까요. 그래서 일단 여기 이어폰 나와 있지만 회사 소개 좀 잠깐 해주실까요? 어떤 회사인지? 저희가 이제 이어폰들 보면은 대개 보면은 이제 휴대폰 사실 때 받는 번들 이어폰들을 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런 이어폰들보다는 우리는 좀 특수한 이어폰들을 이제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하이브리드 이어폰이라고 하는 건데 하이브리드란 말이 서로 틀린 에너지가 합쳐져서 어떤 하나의 시너지가 나오는 그런 현상을 보고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전기하고 가솔린을 합쳤을 때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간 게 유니트가 한쪽에 2개 내지 3개가 들어가는데 한쪽에 이제 3개가 BA라는 밸런스 아마추어라는 일종의 스피커지만은 이제 스피커랑 전혀 좀 틀린 그런 유니트가 하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이나믹 타입이라고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스피커 이게 들어가서 합쳐져 가지고 정말 레인지가 넓은 이런 소리가 나는 게 하이브리드 이어폰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아주 작은 차,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티커나 요즘 돌아다니는 모닝 이런 걸 타다가 에쿠스를 타는 정도의 그 정도로 차이가 나는 이어폰이 바로 이게 이어폰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무식한 질문입니다만 여기 보면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건데 맨 밑에 보면은 까만색 테두리에 보면 저기 여러 가지 구성도가 나와 있는데 이어폰 저기 보면 우퍼 하이 프리퀀시 필터 고주파에서 그러면 여기가
우리 보면 좋은 집에 가면 이제 전축도 스피커 여러 개 있어가지고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이어폰에도 맞습니다. 그 여러 개 네. 스피커 있다 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까? 이제 말하는 우리 보면 예전에 뭐 전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전축 보면은 이제 스피커가 3개가 들어가는데 3개 역할이 틀리다는 얘기죠. 네. 맨 위에 작은 게 트위터라고 고음이 나는 거고 아. 중간에 이제 미들레인지라 그래가지고 중간음이 나는 거고 밑에 우퍼라서 큰 거는 저음이 나는 거죠. 네네. 이게 축소시켜가지고 저 안에 집어넣는 게 바로 저희 하이브리드예요. 아, 그럼 이어폰이 그러면 이어폰이 좋다 보다는 이제 그 안에 뭐 좀 무식한 말이지만 그런 스피커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스피커 몇 개 들어 있느냐 고품질에 그렇습니다. 그걸로 이어폰이 좋고 나쁘고를 그렇습니다. 예. 하는 거군요. 보통 뭐 99%가 되게 이제 하나짜리 다이나믹 스피커 하나짜리 들어가는 이어폰들을 많이 쓰시는 거고 네. 이렇게 하이브리드나 뭐 2개, 3개 들어간 이어폰들은 사실은 아. 전체 시장의 1%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미미합니다. 이게. 근데요. 여러분 아셨어요? 전 오늘 처음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이런 게 너무 안 알려진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맞습니다. 일반 대중들한테. 맞습니다. 이게 분리돼서 3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하나로 분리돼서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회로를 써가지고 각각의 그 맞는 주파수를 공급을 해주는 회로가 저 안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여러분이 앞에 보이신 이 질문자분한테 이걸 드릴 거니까 여러분 나중에 오늘 이제 받으신 다음에 받으신 분은 나중에 꼭 들어본 다음에 정말 뭐가 차이가 나는지 그 나중에 페이스북으로 간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하이브리드는 한 제품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 여기 앞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하나 들어가고 이게 바로 이제 하이브리드. 근데 이렇게 기능이 많고 약간 복잡한 이어폰이라서 일반 이어폰보다 가격이 좀 많이 더 비싸죠. 많이 네. 비싸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이어폰을 만들어서 소비자가가 14만 원, 22만 원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실제로 소리 좋지만 많이 팔리지도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보고평 그러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한번 써보는 이어폰을 한번 좀 싸게 좀 만들어 보자. 네. 네. 그렇다고 성능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값을 많이 내려서 좀 많은 분들이 써볼 수 있게끔 해보서 만든 게 바로 이번에 만든 제품입니다. 가격대가 얼마 정도인지 이거는 이제 그 정가가 98,000원인데 네. 최근에 특가로 한 59,000원에 좀 특가로 아유, 이거 세상에. 아 제가요 이 앞에 있는 이어폰 있잖아요. 저 하이브리드 이어폰. 네. 저거에 대한 좋은 카피가 떠올랐어요. 네. 뭐냐면 청감이 좋으신 분만 사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약 올리는 그걸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약 올리면 또 사람들이 자 그럼 이제부터요. 오늘 뭐 저희가 뭐 전자 뭐 이거 뭐 부품을 알려는 게 아니라요. 오늘 여기 이제 지금은 아주 보면 온화해 보이시고 그러시지만 이분께서 또 한때는 엄청 200억까지 매출도 가셨다가 완전히 망하셨다가 다시 또 재기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런 이제 실패와 또 성공에 또 왔다 갔다 굴곡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중점적으로 시간 순을 한번 훑어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예, 그럼 이제 먼저 1986년도 이제 처음 그 신우 창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창업을 하셨을 때 돈이 500만 원밖에 없으셨단 네. 말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스피커, 그러니까 부저라고 하는 부저죠. 작은 소형 네, 스피커 네. 산업에 뛰어들으셨어요. 그렇게 된 계기가 뭐 특별히 있으신가요? 저는 항상 이제 뭔가 좀 남하고 좀 틀리게 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이 좀 워낙 좀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 먹게 된 동기가 이제 어렸을 때 좀 이렇게 남보다 이렇게 좀 부유하게 자라지 못한 환경도 있었고 또 항상 나는 좀 틀리다 나는 뭐 이런 자신감을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좀 건방져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실적으로 하는 나는 좀 뭔가 좀 틀리게 살고 싶다. 나는 남하고 좀 틀리다. 이런 마음이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려면 뭔가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거를 뭐 해야 되겠다 그러면. 네. 그래서 회사 생활도 하면서도 이렇게 지시받고 이런 게 좀 싫었어요. 내가 좀 뭔가 내가 먼저 뭐 나서서 소품에서 하는 것도 그런 일들. 내가 지시를 하는 일을 좀 해보고 싶다. 네. 그래서 계속 그런 마음들이 내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창업을 좀 빨리 한 동기도 거기 있는 거죠. 근데 특별히 스피커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 그 다니던 회사가 이제 그 시계 회사였었는데 시계는 지금 이제 그 시계가 사실은 별로 이제 그 재미없는 아이템이지만은 그 당시만 해더라도 이 시계가 굉장히 좀 좋은 아이템이었습니다. 네. 네. 모든 뭐 선물할 때 시계 선물해주면 가장 좋아했었고. 그렇죠. 졸업식 때 시계다. 맞습니다. 기억 안 나고 여기 앞에 젊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알람 시계는 보통 방마다 하나씩 집안에 보통 두세 개 정도는 다 있는 정도로 그렇게 알람 시계가 상당히 아주 이렇게 그 선물로서는 아주 진실이었어요. 그래서 시계에서 상당히 좋았어요. 아주 시계 그런 그 네. 환경이.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제 알람 시계에 들어가는 이제 알람 소리 나는 게 이제 부저였었는데 그 부저가 일본에서 수입도 일부 해오고 한국에서 개발도 했는데
좀 공급이 여의치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야, 저 정도면은 나가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다. 또 보니까는 자본금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른 것도 아니고 특히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을 5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는 게 굉장히 적은 비용 같거든요. 이거 너무 적은 비용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실감이 안 나지만 그 당시 500만 원 상당히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월급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생산직 월급이 한 달에 뭐 3, 4만 원 정도 줄 때고 그 이제 그 각 이제 이렇게 뭐 스페이스를 얻어야 되니까 그 공장 한 4, 50평 얻는데 보증금이 한 100만 원이면 돼요. 100만 원에 뭐 월 뭐 지금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뭐 한 10만 원 미만이라고. 네. 그리고 기계도 뭐 웬만한 지금은 예를 들어서 500만 원 기계가 그 당시에 한 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1억이나 2억 정도. 그렇죠. 500만 원 정도가 지금 뭐 한 20배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는 50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 당시가. 은행원들 봉급이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은행을 다녔었는데 은행원 봉급이 10몇만 원 정도 막 이렇게 됐었을 거예요. 그래도 이런 봉급이 좀 많은 편이었었는데 뭐 10만 원 좀 넘고 그랬었다고.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지만은 86년도 원래 한국에서 그 아시안 게임 있기 전까지는 굉장히 쌌었어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가능했던 일인 거죠. 피부가 좋으셔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몰랐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꽤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벌써 그렇군요. 27년 전 얘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셨구나. 네. 근데 그 많은 돈을 어떤 1억이나 되는 돈을 지금 창업을 그래도 아무리 뭐 좀 됐다고 하더라도 그때 뭐 40대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86년도에 20대였을 거 아닙니까? 그죠? 29살의 20대 청년이 어떻게 지금으로 따지면 1억이란 돈을 어떻게 가지시게 된 거예요? 그 이제 회사에서 이제 뭐 좀 모아놓은 것도 있었고 또 주변에 몇 분이 좀 도와줬어요. 그러니까는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해가지고 또 이제 집사람이 이제 은행을 다녔기 때문에 나보다는 돈을 좀 더 다시 잘 벌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생활비는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없다 이제. 그리고 내가 이게 사업을 할 때까지는 그냥 당신이 알아서 쓰세요. 이러고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그 500만 원이라는 돈을 사실 벌려면 사실 그 일반 직장 다녀서 사실 꽤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그날 이제 그 식회사의 대리점 여러분들이 막 점주분들이 있었는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일도. 식회사 다닐 때. 그래서 그런 대리점 점주분들이 몇 분이 도와줬어요. 어떤 분들은 현금이 없으니까 어음으로 나한테 어음을 빌려줄 테니까 자기 어음을 끌어줘가지고 신뢰가 크셨었네. 어음을 뭐 200만 원 빌렸고 그럼 내 사장님 꼭 내가 갚겠습니다. 그 어음을 6개월짜리 끌어주시면 내가 그걸 할인해서 할인하는 거 알죠? 은행 뭐 그래서 그 이제 와리깡이라 그러는데 그런 말로 이거를 해서 이자 제약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500만 원을 모았어요. 그럼 처음에 창업을 하시고 사업이 잘 되셨는지 처음부터 아니면 어떤 좀 안 되시다가 어떤 것을 계기로 잘 되신 건지 잘 안 됐죠. 1억을 가져다 안 젊은 됐죠. 시절에 그러니까는 뭐 그 사업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계획은 이제 뭐 한 이제 그 사업 계획을 잡을 때 뭐 500만 원, 뭐 2천만 원 이 정도 계획을 잡는다는 얘기죠. 근데 분명한 거는 그거보다 한 3배 내지 4배가 돈이 더 들어갑니다. 사업이라는 거는. 뭐 여기 사업 다 해보시 알겠지만은 그건 뭐 100%예요. 그걸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돼서 뭐 영업을 잘해서 이제 물건 팔고 돈 들어오면은 또 그거 자세히 주고 뭐 하면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했었는데 바로 2, 3개월 지나니까 바로 맥히는 거죠. 뭐 그건 뭐 금방 다 없어지죠. 또 그다음부터 이제 매출이 나서 돈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동안 써야 되는데 물건 만드니까 분량이 많이 나지. 또 이제 잘 써주겠다고 했던 업체가 막상 가니까는 뭐 차일피일 뭐 다음 달에 보자 뭐 이러면서 내가 계획했던 거랑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 엄청 했죠. 이게 뭐 팔리진 않지. 또 돈 다 떨어졌지. 고생을 얼마 동안이나 하셨어요? 그게 뭐 한 2, 3년, 한 2년 갔죠. 그래서 뭐 이제 집사람한테 이제 사실 남자들이 돈을 잘 못 꿔요. 뭐 잘 아시겠지만. 빌리는 걸 잘못하죠. 그래서 집사람한테 돈 좀 빌려라. 그러니까 남자들이 항상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상 큰 소리를 쳤지만은 다뭐 진짜 100만 원 빌리는 남자들은 사실 힘들어요.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굉장히 융통성이 좀 좋더라고. 그래서 와이프가 돈을 많이 빌렸죠, 주변에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근데 지금 약간 다른 질문이다만
그 사업가의 아내 여기 사업하려는 사람 총각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사업하려는 사람들은 아내를 고를 때 어떤 아내를 고르면 좋겠습니까? 돈 잘 빌려는 안 해. 은행원 생각하면 됩니까? 요즘 은행원도 잘못하면 이제 뭐 큰일 나니까 이제 네네. 은행원보다도 수단이 좋은 여자를 스타일 좋은 여자. 네. 그걸 어떻게 어떤 안목으로 고를 수 있는지 그런 분을 책에 보면 되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2, 3년간 되게 이제 이제 사전에 어떤 예상한 것보다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이렇게 운이 피신 게 현전자에서 무선 전화기 사업 네. 때문에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집도 사시고 네. 또 그것 때문에 또 집도 날리시고 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지분이 이제 그 전에 샀어요. 그 지분이 이제 그 당시 집이 얼마였었냐면은 그 내가 이제 결혼해서 산 집이 지금 그 평촌 단지 있죠. 평촌 신도시. 네. 예. 그 바로 붙어 있는 이제 포일리라는 동네가 있는데 뭐 평촌이랑 뭐 같은 동네입니다. 13평짜리가 13평짜리 사는데 13평짜리가 750만 원이었어요, 그때. 80년대. 와, 네. 그리고 15평짜리가 1,400만 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750만 원짜리 13평을 사고 시작을 했던 거죠. 네. 그게 나중에 팔 때는 이제 후에 나중에 팔 때는 그거를 16평짜리를 갖다 1,400 주고 샀는데 다시 샀는데 그거를 7,500만 원 주고 팔았으니까 네네. 그냥 몇 배가 뛴 겁니까? 뭐 한 3년 사이에. 네. 그 당시에 부동산이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결혼해서 이제 그 집을 사가지고 막 이제 빚을 이제 막 내서 막 하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 집을 7,500만 원 주고 팔고 이제 빚을 정리하고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네. 자, 근데 현대전자 무선 사업부 그렇게 이제 막 이제 하다가 이제 시계 쪽만 이제 막 그 바라보고 영업을 하다가 한국에 이제 그런 무선 전화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무선 전화기 두 가지가 있는데 4649메가헤르츠의 무선 전화가 있고 네. 900메가헤르츠라는 이제 고급 전화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4649 전화기입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근데 현대전자라는 게 여러분들 모르겠지만은 지금 하이닉스 전 회사가 현대전자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정중 회장님이 야 건설만 가지고 안 되겠다. 전자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걸 보고 네. 그래서 만든 회사가 바로 이게 현대전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현대전자에서 전화기, 뭐 전자레인지, 백색 가전을 하려고도 준비를 다 해놨던 회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후에는 이제 반도체 공장이 됐지만은 그러니까 굉장히 센 거죠. 현대전자, 현대건설에서 해는 현대전자인데 돈도 얼마나 많겠어요. 또 얼마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이 콧대가 세고 세겠습니까? 근데 하나 뭐 잘 열심히 댕겼어요. 가서 뭐 안 만들어준다니까 쫓아가서 뭐 거기는 공장이 워낙 커가지고 네. 그 예약을 하지 않으면 사람도 못 만나요. 구매 담당도. 쫓아가서 뭐 1시간, 2시간 기다렸다가 담당 만나서 야, 나 잘할 수 있다 내가. 샘플만 받아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한 6개월 이상 쫓아다니니까 샘플 한번 넣어봐라. 네. 그 넣었더니 어떻게 합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래를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알람의 부저가 그 무선 전화기 어떤 부분하고 연결이 전화 오잖아요. 전화 오면 네. 벨소리가 다 그게 부저로 다. 무선 전화기 벨소리. 무선 전화기 내 삐삐 딱 이게 이만한 부저가 들어가서 소리 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현대전자 납품하면서 이제 사세가 좀 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정적으로. 네, 이게 현대전자가 돈이 많으니까 한 달에 3번 돈을 줘요. 딴 데는 뭐 주고 막 이랬었는데 여기는 네. 열흘 단위로 10일, 20일, 현찰로? 30일. 현금으로. 야. 다 수출이죠. 거기다 수출을 했기 때문에 로컬 LC를 열어줘가지고 LC를 갖다가 내고를 하는 거예요. 열흘마다. 그러니까 그날 돈을 받는 거죠. 열흘마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딴 데는 납품하고 월말 가면서 그 다음 달 월말 가서 뭐 3개월, 뭐 4개월짜리 어음을 주는데 네. 여기는 열흘마다 현금을 주는 거야. 네.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이게 돈이 또 돌아가는 게 이게 제조공장이에요. 아, 그렇게 잘 돌아가다가 어떻게 또 이렇게 또 망한 그러니까 이제 겁니까? 그게 이제 그 격변기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86, 88만 개 지나면서 한국이 이제 급속도로 산업 발전이 되면서 이런 이제 그 노동 지박적인 이런 산업들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산업이 변화가 네, 되는 겁니다. 네, 이제. 네. 그래서 웬만한 이 제조 공장들이 다 중국으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때가. 그래서 4649도 워낙에 싼 제품들이기 때문에 네. 뭐 그거 비롯해 가지고 카 스테레오, 자동차용 라디오 이런 저가형 제품들은 중국으로 다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과 막 1년 사이에 막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월급도 막 이게 3, 4만 원 정도 월급을 주다가 이게 10만 원이 막 넘어가고 뭐 엄청나게 물가 막 뛰는 거예요. 이게 88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되게 혼란기가 왔던 거죠. 이게 한국의 어떤 그 산업 쪽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창업을 하시고 처음으로 맞은 위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그러니까 하셨나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당장 시작해서 이제 어려움은 2, 3년 지난 다음에 그렇게 좀 피웠다가 네. 진짜 위기가 이제 온 거죠. 네. 참 잘 나가다가. 네.
암담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 오다가 이제 끊어졌지만은 그래도 뭐 자재 재고라든가 또 사람도 다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다 맺는 거죠. 제품 갖다가 한 몇 달 동안을. 그 다 만들다 네. 보니까는 재고가 한 1억 정도가 쌓이는 거예요. 진짜. 아이고. 그 월급도 이제 잘 못 주고 이제 이러니까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그럼 사람들이 다 내보내고 그 생산 책임자하고 나 이제 둘만 남게 되는 거고. 네. 재고는 한 1억 정도가 창고가 쌓여 있는 거고. 집에는 이제 뭐 거의 뭐 생활비들 이제 거의 못 갖다 줬기 때문에 뭐 우리 애가 막내가 이제 나서 이제 막 그 돌이 채 되기 전에 막 이랬었는데 분유 살 돈도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때 그 당시에는 이 그 신용카드가 있었지만은 신용카드 받는 데가 사실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큰데, 그러니까 술집도 아주 큰 술집, 그러니까 슈퍼도 대형 슈퍼 네. 이런 데서만 신용카드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활비를 못 주니까 이제 일주일 단위로 묶어서 이제 큰 슈퍼 신용카드 받는 그런 데 가서 신용카드가 하나 있었으니까 거기 가서 그 일주일치 사가지고 가서 이제 뭐 버티고 이제 뭐 이렇게 뭐 한 1년 정도를 이제 고생을 이제 하시는 엄청나게 네. 많이 했죠. 그러셨구나. 그 당시에도 아내분이 계속 일을 하시고 계셨어요. 일은 이제 그만뒀죠. 그래서 애 때문에 이제 그만두고서 이제 돈만 많이 빌려다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럼 어떻게 이제 그 재고는 다 정리하셨어요? 재고는 정리 못했죠. 그리고 이제 집이 이제 막 빚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남자가 강한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오히려 여자가 더 강하더라고. 그러니까 난 감히 집을 다 팔아가지고 이사를 간다는 생각은 감히 생각 못했었는데 어느 날 네. 그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정리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아내분이 결단을 네, 내려주셨네요. 네. 야, 그럼 어떻게 하자 우리가 이거 팔면은. 그거 어떡할 거냐 팔고서 어떻게 뭐 남는 것만큼 어디 가는데 가서 살자 이거야. 네. 그래서 7,500만 원 주고 이제 집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400만 원 주고 산 집이 7,500만 원 정도 네. 가니까 얼마를 번 겁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빚을 다 정리해 보니까 6천만 원 정도 빚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다 저 빚을 집을 팔고 정리해 보니까. 그래서 1,000만 원 가지고 저 신월 7동 가면은 그 다세대 동네가 아주 잘 거기 있습니다. 네. 그 다세대 그 지하 반지하에 1,000만 원에 10만 원 정도가 뭐 하는 이런 월세를 이제 가죠. 그 다 이제 집을 저기 그 정리 이제 빚을 다 갚고. 근데 그 이사 가는 날이 이제 그 뭐 자의반 타의반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날짜 갈 수가 없으니까. 네. 7월 중순 정도 한 장마 때인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이 도대 철량해가지고 짐을 쌀 수 있는 기력이 없더라고. 네. 그 친구들이 와서 다 짐을 다 싸줬어요. 그때 생각하시니까 좀 마음이 그래서- 울컥하시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집을 이사 가서 이제 그 반지하로 가니까 야, 그러니까 내가 살 때 15평짜리가 사실 뭐 좋은 집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5층 그런데 네. 살다가 반지를 하니까 먼저 살던 집은 맨션이야 진짜. 네. 아니 근데 물론 그때가 그 사업이 위기를 맞을 때가 4년 후 정도 됐으니까 나이로는 33살, 그죠? 그렇죠. 33살이면 그래도 적은 나이는 아닌데 대표를 하시면서 뭔가 현대전자가 중국으로 이전하고 뭔가 물가가 오르고 그런 거시적인 뭔가 흐름 같은 거는 미리 보지 못하셨나요? 그런 것도. 뭐 예측도 못했죠. 지금은 이제 뭐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뭐 정세를 네. 본다든가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네. 사실은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거에 좀 어두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거 뭐 예측 뭐 이런 거는 뭐 전혀 뭐. 그러면 지금 와서 지금 여기도 이제 사업하는 분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들 많은데 이런 젊은 친구들이 사업할 때 뭔가 그 어떤 그런 거시적인 뭐 세상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자기 거 하는 것보다 네. 그런 것을 어디 가서 어떻게 알면 좋을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면은 우리가 휴대폰에 이제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지만은 스마트폰 있기 전에 폴더폰, 뭐 슬라이드폰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폴더폰에는 거기 힌지라고 이렇게 이제 경첩 역할을 해주는 거, 여러 네네. 대장 하는 거. 예. 그다음에 키패드라고 이 번호 누르는 거. 이게 지금 없었단 말이에요. 불과 그게 1, 2년 사이에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회사들이 없어졌어. 네네. 왜? 산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거를 예측을 못하면은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 회사 없어진다고 네네. 이게. 그래서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많이 빨리 반드시 변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앞을 봐야 돼요. 내가 하는 아이템들이 자, 얼마 정도 어떻게 앞으로 예측이 되고 어떻게 산업이 변화가 되느냐. 이게 상당히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근데 그거를 뭐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알아 어떻게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나 일단은 뭐 요즘 인터넷 발전 많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때 이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겠느냐? 네. 내가 이제 주로 이제 스마트폰, 휴대폰 쪽에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 네. 휴대폰이 어떻게 바뀌겠느냐 그러면은 음. 그거 안 바뀌는 게 뭐냐 그러면은 네. 아. 자, 안 바뀌는 거는 디스플레이 보는 거랑 듣는 건 안 바뀐다는 얘기죠. 음. 어쨌든 간에 두 개가 빼놓으면 폰이 아니니까. 네. 그러면 뭐 저기 듣는 거 하다 그러면 영원히 안 바뀌니까 그거는 되게 편하겠죠. 어쨌든 네. 간에.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실패학도 이제 오늘 알아보는 건데 그때 대표님 그때 한참 잘 나가셨을 때 현대전자에서는 막 납부하고 현찰로 한 달에 3번씩 현찰 받았을 때 30대 초반 때 그때 대표님은 지금 복귀해 보면 아 그때 내가 이런 걸 좀 했었으면 좋았는데 뭐 그런 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책을 안 읽으셨나요?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음. 오로지 빨리 만들어서 납품하고 빨리 돈 받고 뭐 그것도 월급 주고 뭐 이런 정도의 규모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앞으로 예측하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사업 구상을 뭐 생을 정립을 한다 네. 이런 사실 여유는 사실 없었어요. 네. 그거는 이제 그 후에 네. 좀 더 많이 잘 됐을 때 그때 어떤 그런 벌어진 일들이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뭔가 따져보고 뭐 이렇게 앞을 내다보고 전망하고 공부하고 뭐 이런 사실 그런 계제는 없습니다. 근데 아까 흐름을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질문에서 바뀌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요 부분을 체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요 부분 말고도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요 부분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좀 바뀌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이 부분이 좀 안주하는 느낌도 들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본인이 어떤 아이템을 하던 그 아이템을 잘 아는 거는 그 사람이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네, 네. 자기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그럼 나름대로 거기에 어떤 전망을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 누가서 그러면 네 아이템 뭐 나쁘냐 좋으냐 누가 얘기해 주겠습니까? 네. 본인 스스로가 판단 내려야 되는 거죠. 공부해가지고. 네. 그럼 책만 보고 되는 것도 아닌 거고 네네. 정보를 잘 찾아가지고 자, 이 아이템이 얼마큼 가겠느냐. 네.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뀌겠느냐. 어떻게 네. 발전이 되겠느냐. 네. 네. 이런 거 스스로 공부를 스스로 예측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앞으로 그 창업하는 CEO가 나는 바뀌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찾아서 이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 방향을 찾아서 갈지 이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 거기 던져 삼은 게 뭐냐면은 자, 안 바뀐다는 거는 누구나 다 잘 알 수 있어요. 네. 자, 그럼 이어폰이 안 바뀐다는 건 소리 안 바뀌는 건 다 알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다는 얘기죠. 경쟁이 심하다는 얘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남이 안 하는 걸 해서 뭔가 뭐 소위 말하는 블루오션 쪽의 아이템을 찾아서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지만은 네. 거기 또 시장이 없다는 얘기죠. 되게 리스크도 어려워. 크고. 네네. 네. 하지만 성공하게 되면 큰 돈을 벌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는 시장들은 안 바뀌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내 어떤 그 바운드리를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되게 어렵다는 얘기지. 네. 사업이라는 게. 네. 그 본인이 찾아서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중에서 내가 들어가서 네. 특출나게 뭘 만들어서 뭐 하이브리드 만들어서 내가 나보다 특출을 만들어서 팔 수 있겠다. 자신 있다. 그럼 여기 들어가서 하는 게 제일 쉬운 거죠. 네. 네. 있는 시장 들어가서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CEO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죠. 그렇죠. 바뀌는 네. 시장을 할 건지 안 바뀌는 시장을 할 건지 그런 네. 거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중국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공장들이 이동을 해서 되게 힘든 시기를 보내셨는데 그 후에 다시 회사가 잘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다시 재기를 할 수 있으셨는지? 그 당시 이제 한 2년 정도 이제 고생을 막 하면서 이제 빵도 고민이 많았죠. 이제 야 이거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딴 생각은 먹지 않았어. 야 내가 뭐 딴 걸 해볼까? 이거는 절대 생각을 안 했어요. 아, 오로지 네. 난 이거 아니면 난 살 수가 없다. 나 오로지 난 아. 이거밖에 없다. 네, 네. 그래서 한 해 뭐 거의 영업만 해서 다니면서 뭐 진짜 부자 뭐 1개 사는 사람, 뭐 10개 사는 사람, 회사가 또 어디야? 그래서 매일 정한 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새로운 데를 찾아서 영업을 한번 해보자. 전화라도 네. 한번 걸어보자. 네. 이걸 매일같이. 매일이요. 네, 매일같이. 네. 영업을 하실 때 전화를 하신 것은 아니면 일단 직접 찾아봐야죠.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옐로우 페이지라고 전화번호 책을 보면 옐로우 페이지 노란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네. 하얀 부분은 인명이 나오는 거고 옐로우 네. 페이지 노란 부분 보면은 회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네. 저거 찾아가지고 뒤에 전자자만 들어가는 회사 있으면 무조건 전화해보는 아, 거예요. 부품이니까. 네, 부품이니까. 그럼 뭐 하루에 한 100번 정도 전화하면 뭐 한두 번 한 군데는 쓰는 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네. 예전에 그 부자라는 소리 나는 그런 쓰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아쉽지만 예전에 이 연탄가스 배출기라고 있어요. 지금 아니 거기도 그 소리가 들어가면 부자가 들어가요. 거기도 많이 팔았습니다. 네. 하여튼 뭐 경보음 나는 그 데는 다 들어갑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뭐 안 찾아다니는 데가 없어요. 뭐 장난감. 아. 그다음에 촛불 켜면은 촛불에 이제 불을 당기면 촛불이 어느 정도 타게 되면은 네. 다 됐다고 소리가 나는 게 있어요. 멜로디가 나와 음악이. 네. 뭐 이런 거 네. 거기도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뭐 안 되긴 데가 없어요. 뭐 영업하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처음에 전화를 거셔서 이제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보통 전화로 영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뭐 그냥 귀찮아가지고 끊어버리던가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럼 이제 대표님께서는 하나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걸로 계속 이동하셔서 계속 전화를 계속 그렇게 하신 거세요? 뭐 전화해서 뭐 달굼게 받아준 사람은 거의 없죠. 뭐 다 구차치 물건 파는 사람들이 뭐 전화하면 사실 뭐 자기가 그 물건이 필요했다는 모르지만은 되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서 내가 그 집에 진짜 물건을 쓰는 집이다 그러면 몇 번이고 전화하는 거죠. 뭐 바쁘다 그러면 나중에 또 한 번 하는 거고 네. 안 그러면 어떻게 주소하러 가 찾아가는 거고 약속도 안 하고요? 찾아가는 거죠. 가서 어떻게 왔다고 어. 안 만나주는데 어떡합니까? 아니 그런데 처음에 회사 취직하셨을 때에도 나는 남들과 다르고 싶고 누구 밑에 있는 거 싫어하시고 누구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고 싶어 하시고 그러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혀 그런 성격적인 부분, 원하는 부분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양상이잖아요. 그거는 틀리죠. 내가 영업을 하는 거는 네. 내가 자존심이 아니라는 얘기지. 내가 그 집에서 물건을 파는 게 내가 승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틀린 거죠. 아, 네. 내가 맡은 일이 현재 하는 일이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내가 팔아야지 내가 승리자가 되는 거지. 그 사람한테 지면은 나는 패배자가 되는 거죠. 네. 아, 그거하고 전혀 틀린 거죠. 네, 네. 그거 잘못 오해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뭐 자존심 세고 뭐 남하고 틀리게 뭐 위에 타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모래 숙이고 뭐 네. 물건 팔겠느냐. 아니죠. 그건 반대죠. 네. 내가 물건을 그 사람한테 물건 팔아야지 내가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그 사람한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좋은 결과가 있으셨나요? 뭐 그렇게 이제 해서 연명을 하는 도중에 이제 그 네. 무선 전화기도 고급 무선 전화기가 나오면서 네. 900메가라는 게 이제 나와서 다시 그런 게 좀 산업이 시작이 되고 네. 또 그 당시에 이제 삐삐가 시작이 됩니다. 삐삐가. 아, 삐삐. 삐삐가 네. 뭐 열풍적으로 삐삐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수량이. 안 가지고 있는 그렇죠. 사람이 없었죠, 그 당시. 무선 전화기는 집안에 한두 대 정도 있었지만은 네, 삐삐는 네. 개개인이 한 거기 맞아요, 때문에 수량이 맞아요. 엄청 폭발적으로 늘었던 거지. 근데 거기에 이제 많이 하는 회사를 어떻게 이제 하나 또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이제 네. 또 어떻게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도 뭐 기존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거기도 뭐 한 달 동안 되겠죠. 매일. 네. 그러니까 나하고 영업을 같이 했던 이제 하나 친구가 있었는데 네. 나는 안에서 이제 만들어주고 이제 뭐 샘플 만들어주면 그 친구는 거기 이제 아침에 가는 거예요. 아, 그럼 거기서 안 만나죠. 네. 그럼 그 친구가 덩치가 그 1m 80에 95kg 나가는 거구의 네. 친구인데 새벽같이 가는 거야. 새벽 6시에. 아, 그 사람도 출근 전에. 음. 매일 가서 그 일주일 동안 그렇게 가니까 상대방이 이만한 사람이 와서 그거 지키고 왔다니까는 그럼 들어오라고 와서 네. 얘기를 해보자고. 그럼 나는 아침에 이제 새벽같이 해서 뭐 밤새껏 만들어서 그 친구 앞에 영업할 때까지 샘플 만들어 주면은 그 친구는 가서 거기 영업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담당 오는 사람 만나가지고 샘플 전달해주고 네. 이래가지고 그 회사의 거래를 뚫게 됐어요. 그 회사가 이제 스탠다드 텔레콤이라는 STC라는 유명했죠. 스탠다드 네. 텔레콤. 아, 알죠. 네. 삐삐를 월 한 2, 30만 개씩 만드는 아주 그럼요. 회사였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집에다가 삐삐에 들어가는 부자를 월 10만 개씩 납품을 했어요. 이야. 와. 그러니까 뭐 형편이 이제 막 풀어지는 거지 뭐. 네. 돈이 한 달에 6천만 원씩 막 돈이 막 들어오는데. 현금이 또 막 이렇게 늘어나기 그렇죠. 시작하는 다 현금 좋거든 그 당시에는. 집은 삐삐가 어떻게 그렇게 그럼 되니까. 집도 마련하셨어요? 집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월세를 밑에 네. 지하 살다가 네. 월세를 그 위에 이제 시형 아파트라고 있었는데 같은 월세지만 좀 올라갔죠 이제. 아, 다시. 그리고 한 3년 만에 이제 그 시형 아파트 22평짜리를 이제 샀어요 그래가지고.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모토로라까지 납품하셨죠? 그게 삐삐를 가지고 이제 형편이 좋아졌어. 그래도 막 이제 개발도 좀 할 수 있고 이제 좀 공장도 조금 넓히는 상태인데 이제 해외에 이제 좀 수출을 좀 한번 해보려고 수출을 해야지 돈을 좀 벌 수 있다는 이제 막연한 뭐 그런 것 때문에 네. 해외 잡지에 이제 광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연락 왔어요 미국에서. 그 미국에는 어떤 법이 있냐 그러면은 미국의 이제 대기업들 이제 모토로라 예를 들면 모토로라에서 구매하는 금액에 1몇 프로인가 뭐 몇 프로 정도는 소수 민족한테 그 오. 구매권을 하는 쿼타제가 있어요 이게. 네. 미국이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자체는 미국인 이외에 네. 뭐 히스패닉이라든가 아시안계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주게끔 돼 있어요 미국적인 네. 구매가끔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나를 택한 그 파트너가 그런 쿼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0.몇 프로 작지만은 모토로가 워낙 크게 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그 우리 광고한 걸 보고 연락이 온 거예요. 자, 자기가 부자를 모토로에 납품을 시킬 수 있다. 네네. 그때는 이제 그래가지고 뭐 여러 사람 말 들어보니까 야 미국에 너 잘못하면 너 뭐 저기 조사도 해봐야 된다. 뭐 신고도 해봐야 된다. 사기꾼도 네. 있어서 그러니까. 정보도 많았었거든요, 충분하지 당시에 않았잖아요. 그런 게. 네.
그래서 이제 그 의뢰하니까 의뢰비도 싸요. 뭐 한 몇만 원이면 해줘요. 정부에서. 그 신용설 해봤더니 뭐 이 사람이 제로 신용이 꽝이야. 마이너스 신용이. 그러니까 이 양반도 굉장히 어려울 때 그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가신 분이기 때문에 미국 사업하다가 좀 실패도 하신 분이었었고, 그 당시에 그 양반이 60대 되신 분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돼 신용이 없어. 야, 그래서 고민을 했죠. 야, 이거를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다 없어지는 거고, 야, 잘하면 내가 진짜 큰 돈을 한번 내가 진짜 짬법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다 이게. 그래서 한 2, 3일 고민하다가 좋다 하자 결정을 내렸어요. 그 당시에 이제 대기업들이 모토로라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이 LC 이런 거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TT 거래, 그러니까 외상 TT 거래, 그러니까 물건을 갖다 쓰고 나서 한 달 반 내지 2달 있다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LC가 있었다 그러면은 뭐 LC라는 게 이제 취소 불능 LC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거잖아요. 상대방 은행에서 네. 돈을 이제 무조건 주는 그렇죠. 거니까 안전했었는데 이 TT 방식은 말 그대로 외상 거래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하려면 하고 안 하면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 그 결정해가지고 했어요. 했더니 이분이 이 예상외로 약속을 잘 지켜주더라고요. 예상외로.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저기 그 IMF가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65년서부터 이제 모토로라를 거래했었는데 네. 거래할 때는 그 환율 레이트가 800원, 700~800원대였었어요. 네. 근데 IMF가 터지자마자 뭐 이게 막 2,0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가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이분이 고마운 게 네. 매고를 안 해, 이거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거래할 때는 개당 500원짜리가 네. 이게 1,000원이라는 거야, 이게. 네. 그렇죠. 그러면 500원짜리도 좀 남았었는데 1,000원일 때 돈이 더 남잖아요. 네네. 야, 이게 돈 버는 이게 돈이 들어오는데 네. IMF 때문에 다른 기업들은 다 도산하고 그래, 이럴 때인데 그렇죠. 완전 수출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분도 돈을 많이 버니까 내가 조금 야, 저기 사장님 그 회장님 지금 돈이 좀 모자란데 좀 돈 땡길 수 없습니까? 그래 얼마 필요해? 한 10만 무려. 10만 무 그 다음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버는다는 야 돈이 이렇게 벌어지는구나. 뭐 월 이제 조금 창편이 주어져가지고 월 6천만 원 정도에서 뭐 한 달에 한 1, 2천만 원 버는 상황에서 이 매출이 1억이 넘어가면서 1억이 넘어가면 한 달에 5천만 원을 돈을 버는 거예요. 네. 야 이게 돈 버는 재미구나. 이게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이러고 막 돈이 막 쌓이는 거예요. 막 통장에 뭐. 네. 그리고 막 오더도 그때 엄청나게 5천만 원이면 만들더라고요. 지금 돈으로 한 5억, 몇 억, 2, 3억 되는 거죠. 월 5억? 그렇게 이상 되겠죠. 그렇죠? 그 당시에. 네. 월 그래서 5억 네. 정도. 네. 네. 아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좋은 환경이 이제 벌어지면서 수출 뭐 2천만 불도 달성하시고 연매출 200억 이상씩 계속 이렇게 하시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상황이 아주 좋아졌는데 좋아지니까 한눈을 파셨단 말이죠. 사업 다각화라는 명목으로 여러 곳에 투자를 하셨어요. 요즘은 블루투스라든가 음성인식 장치 뭐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설렁탕 공장에도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그때 투자하시면서 가지셨던 그 기대감이 있었겠죠, 물론. 어떤 것들 때문에 이유 때문에 투자를 하셨었나요? 설- 설렁탕 좋아하셨나 봐요. 모토로라 보다 모토로라에서 돈을 좀 벌었지만 실제 더 많이 번 거는 노키아를 거래하면서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네. 아. 모토로라가 이제 조금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제 모토로라가 전체 마켓 쉐어를 30몇 프로 하다가 노키아가 등장하면서 그 자리를 뺏기는 거죠. 그렇죠. 모토로라는. 네, 노키아가 전체 한 34%도 마켓 쉐어를 가지고 가는데 거기다 거래하니까 거기도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네. 그럼 계속 그 운이 예, 계속 연계막 작용을. 되는데 네. 너무 운이 좋아서 오히려 이상하진 않으셨어요? 그런 것 생각조차 뭐 열심히 나는 운이 좋다 나쁘다 뭐 지나치게 이게 운이 아니고 좋았던 것 같은데. 무조건 잘 되니까는 뭐 네. 이게 뭐 내가 왜 잘 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여지도 없고 네. 네. 뭐 잘 된다 무조건 그냥 이게. 음.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이제 노키아가 월 100만 개 정도 휴대폰을 만드는데 네. 삼성전자는 뭐 10,000개도 못 만드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네. 솔직히 당시 삼성은 회사를 보지도 않았어요. 뭐 삼성에서 연락이 아이고. 왔으면 달라 그러면 우리 바빠서 못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 최초 공군지만은 삼성전자의 정보를 많이 제공 많이 해줬어요. 노키아의 어떤 환경 이런 것들. 아, 네. 왜 삼성은 몰랐으니까. 그래서 노키아가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네. 라인 구조가 어떻게 됐고 정보 많이 줬어요. 진짜. 음. 그 삼성전자 저를 갖다 이렇게 괄시하면 안 되는데 지금 갈시예요? 많이 괄시당해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삼성, LG 거래 다 해봤지만은 네. 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스피커를 만들어 가지고 핸드폰에 전 세계 핸드폰 회사를 다 거래하면서 유일하게 우리 회사입니다. 아, SK. 네. 그 노키아, 모토로라, 지멘스, 필립스, 소니 에릭슨,
삼성, LG, 펜텍까지 네. 다 해봤기 때문에 유일한 회사입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잘 나가서 뭐 한 달에 10억씩 현찰 막 들어오고 막 그런 시절에 아까 여기 말한 것처럼 왜 사업 다각화는 왜 한 거예요? 그 설렁탕 집까지. 늘 이제 주변에 이제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야, 잘 될 때 뭔가 포트폴리오를 해놔야 된다. 그래야지만 네. 이게 그게 영원히 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뭔가 잘 될 때 뭔가 이렇게 자꾸 뭔가 사이드를 만들어 놔서 네. 이게 안 되면은 이게 잘 되고 이게 안 되면 이게 잘 되고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 사실 사업이 영원히 갈 수가 있다. 라는 걸 눈에 들어왔었고 네. 또 한 가지만 한다가 이렇게 잘못된 회사의 선배들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야 뭔가는 해야 되겠다 딱 빨리. 네. 그래서 이제 음성이 이제 초기에는 이제 그 블루투스가 한국에 없었을 때 네. 제가 최초로 했어요. 네. 독일의 기술을 개발한 팀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50만 불을 주고 블루투스를 사왔어요. 네. 근데 사와다 굉장히 와서 큰 금액. 하다 보니까는 네. 블루투스라는 거는 상대방 뭐가 통하는 기계 상대방이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나만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 블루투스는. 네. 상대방 기계들이 없어. 나만 가지고 있는 내가 이어피스를 만들었어요. 블루투스 가지고. 네. 누가 통할 사람이 상대방이 있어야 뭐가 통할 거 아니냐고. 네. 그래서 안 됐어. 너무 빨리 네, 갔어. 네. 또 음성인식 미국에다가 센서리라는 미국 회사에다가 20만 불 투자해가지고 거기도 거의 뭐 사왔어요. 벤처 캐피탈이었나요 그때 벤처 캐피탈. 그래서 뭐 무조건만 좋은 것만 앉아 있으면 무조건 다 지르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돈이 아니 많아요. 음성이 씨가 블루투스는 신기술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아니 설렁탕은 신기술도 아닌데 왜 거기다가 질렀어요? 설렁탕이 해결된 기가 이제 어떤 주변에 이제 그 양반이 네. 청와대에서 3대째를 한 주방장 계시는데 이분이 상당히 그 설렁탕의 조예가 깊다. 그리고 브랜드도 있다. 그 브랜드가 청삼대라는 브랜드였어요. 청삼대? 네. 네. 청와대 3대를 모신 청삼대. 이름이 상당히. 근데 이제 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 전자 쪽을 하는 사람들이면은 뭔가는 좀 틀린 걸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같은 어떤 다른 카테고리가 분야. 벗어나서 네. 네. 야 그러면 전자는 항상 이게 너무 힘들어. 또 너무 바뀌어 그래가지고 너무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야 먹는 거는 설렁탕 잘 끓여놓으면 이거 계속 하는 거다. 그래서 먹는 걸 한번 해보자. 아유. 근데 이것도 이제 좀 소규모로 하면 괜찮았었는데 네. 포천에다 땅을 2,000평에다가 거기다 뭐 1,000평을 막 줘가지고 우와. 설렁탕 네. 탱크를 한 번 끓이면은 뭐 1,000만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공장 제조 개념으로 제조 개념으로 설렁탕 식당 개념이 아니라 설렁탕 제조업으로 그렇죠. 하셨군요. 제조를 해가지고 이 아, 메토로트 네. 해가지고 이제 파우치 네. 뽑아서 자동으로 막 나오게 만들어서 말이죠. 그 당시에 어떤 음식 장사를 하셨던 분의 그런 조언이나 그런 거를 받으신 건 전혀 아니셨어요. 내 제조 마인드로 야 설렁탕 쪽에 제조는 죄송하니까지만 설렁탕 쪽에 있는 사람 몇 사람 만나보니까 좀 무식해. 난 그것도 IT 했던 사람인데 IT 제조 개념을 도입해서 뭔가 체계화시킨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보다 월등히 앞에 나갈 수 있다.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설렁탕 업계를 싹쓸이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뭐 만나서 뭐 이거 그 공정 개선해가지고 원료 다 개선해가지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전자 무슨 뭐 스피커 만들듯이 뭔가 딱 이렇게 공정별로만 나눈다 그러면 분명히 될 것 같다. 네. 라고 판단을 했어요. 네네. 그게 될 줄 알았어. 네. 근데 그게 오판이죠, 그게. 왜 안 됐어요? 가서 보니까 내가 모르는 거지가 내가 후배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네가 모르는 거 하지 말라 이거야. 네. 내가 알아야 된다지 내가. 설렁탕 만드는 제조, 그다음에 음. 원가의 흐름, 네. 그다음에 이게 나갔을 때 어떤 맛의 변화. 내가 실제로 할 줄 아는 걸 해야 된다 이게. 몰랐단 말이죠. 네. 제일 몰랐던 게 원자재 흐름. 네. 원자재 흐름. 갈비를 쓰고 고기를 양지 고기를 써야 되는데 이 흐름을 잘 몰라. 또 그 당시에 그 무슨 소고기 파동 났어요. 무슨 뭐 소 넘어지고 막 이런 네. 거 가지고 네. 파동 났어. 그래서 광우병. 광우병. 어. 이래가지고 뭐 분위기도 안 좋던 연타를 데로 맞으셨네요. 네. 이걸 이제 그 미국 소를 수입을 못하다 보니까 호주 뭐 뉴질랜드 거 수입해야 되는데 값이 2배가 뛴 거예요. 네. 그 초기에는 잘 나갔어요. 갈비탕을 만들어 가지고 CJ 그 홈쇼핑에다 런칭을 했어요. 오. 그 성공을 했다고. 네. 한 번 방송하는데 40분 방송하면 한 번에 8천만 원씩 팔았다고. 아, 네. 야 성공인구나 이게. 네, 네. 생각해 40분 만에 8천만 원이 팔리는데 네. 또 현찰인데 그것도 네, 네. 또 매스컴 타는데 네. 야 되는구나.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4번 방송을 하는 거야. 네. 야 이게 되는구나. 예. 근데 한 2달 지나다 보니까 이게 막 원주자 뛰어가지고 하면 할수록 손해야. 네. 근데 방송을 안 하면은 받은 방송 안 해줘. 계속 해야지만이 방송이 다 아무도 계속 뭐 해준다. 그러니까 미치면서도 해서 하시죠. 미치면서 계속 하는 게 미치면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네요. 한 번 하면은 2, 3천만 원의 손해야. 아, 이거를 몇 개월 계속 했단 말이죠. 네.
그냥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안 되겠다. 그건 내리자. 네. 근데 그 사실 굉장히 그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많았고 제가 보기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도 그 사업 다각화를 하는 게 맞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뭔가라도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시기도 좀 빨랐고 분야가 달랐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같은 입장에 있는 그 후배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어떤 조언을 해주고 그러니까 싶으십니까? 사업 다각화의 뭐 노하우랄까? 이런 건 좀 체크 꼭 지켜라. 네. 중소기업은 사업 다각화를 하면 안 돼요. 아. 수평적인 사업 다각화를 하면 안 돼요. 수직적인 사업 다각화를 해야죠. 무슨 얘기냐면은 네. 수직적인 사업 다각화라는 거는 내가 이어폰 한다 그러면 이어폰에 들어가는 스피커다. 이어폰에 들어가는 와이어드 케이블이다. 네. 이어폰에 들어가는 뭐다. 이런 수직적인 사업 다각화를 해가지고 전문화를 키워야 되는 거지. 수평적인 사업을 시켜가지고 전혀 틀린 아이템 한다 뭐 그러면 설렁탕 같은 거 하지 말아야죠. 100% 망한다 이거. 네. 네. 왜? 대기업 같은 흉내를 내면 안 된다 이거 중소기업이. 네. 그러니까 제일 하고 싶은 게 돈을 좀 벌면 중소기업에서 네. 대기업처럼 회장님이 되고 싶어하는 게 사실 중소기업 사장들이라는 얘기예요. 네네. 폼도 잡아보고 싶고 네. 돈도 한번 써보고 싶고. 그러면 뭐 다각화를 시킨다고. 전혀 몰라. 거기다 사람만 누구 하나 뭐 본부장 네. 아니면 자기 회장 되고 뭐 사장 시켰다 한다고. 그럼 그 사람이 사장만큼 하느냐? 안 돼요. 그럼 대기업은 왜 하느냐? 대기업 사장들은 목숨 걸고 한단 말이죠. 네. 왜? 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또 그리고 엄청나게 대우를 많이 해주니까. 네네. 그러니까 회장님들은 시키는 대로 다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 늘 할 수 없을게 사장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어떤 시스템들은 문어발식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이거 하나 잘못되더라도 할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죠. 대기업은. 그렇죠. 네. 뭐 하나 그럼 다 다시 해. 음. 야 그러면 이거 될 때까지 한번 더 밀어줄까 한번 해봐. 그럼 돈까지 밀었을 때 마케팅까지 밀었을 때 안 되는 사업 없어 다 돼요. 네. 시장이 있다 그러면은 시장이 있으면은 그럼 대기업 성공해 무조건 실패하는 예가 별로 없어. 중소기업은 안 된다 이거야. 해다가 좀 뭐 위험하다 그러면 빼. 왜? 이거 하다가 이게 잘못되는 건 모기업이. 네. 그래서 중소기업은 웬만한 돈이 없지 않은 이상에서는 네. 문화발식으로 뭐하도 하고 하다. 내가 아는 친구들 성을 다 망했어. 네. 성공한 네. 예가 없어. 어. 그래서 한 가지만 한움을 파가지고 전문화 시키는 게 최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네. 그 수직적인 사업에 펼쳐가지고 전문화 시키는 게 그래야지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거죠. 이걸 문화발식으로 해서 뭐 여기저기 투자해가지고 야 나는 뭐 착했으니까 이거 한다면 이거 하지 뭐 또. 그러니까 난 지금도 내가 설렁탕을 망했지만은 내가 직접 설렁탕 했다면 안 망했을 자신 있어요. 네. 내가 직접 했다 그러면. 네네. 그게 내 진짜 살 길이고 내가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나 자신이 할수 했다 이거지. 성공할 수 있었다 이거지. 왜? 내가 직접 안 했기 때문에 망한 거야. 네.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그때 그 3대 그 청삼대 그 주방장님은 그분은 안 망하셨나 어떻게 되셨나요? 그 그분이 이후로. 이제 자기 기술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나랑 헤어지고 나서 뭐 딴 나가서 또 이제 또 그런 일 또 계속 하신다는 얘기는 네. 소문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음식 솜씨 외에 그만큼 경영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대표님의 경영에서 제일 1순위로 생각하는 게 뭔지 지금 궁금하거든요. 그런 이제 음식 장사의 비유를 들으면은 뭐 그 장사 이제 음식을 그 장사하면서 이제 그렇게 모임이나 단체를 가입해서 이제 같이 막 지원을 만나고 다니는데 네. 음식 장사라는 거는 결국은 정성이고 맛이에요. 마케팅은 두 번째고 네. 일반 이런 제조업 같은 이런 것들은 일단 품질도 좋아야 되겠지만은 마케팅이 우선인 거고. 그러니까는 방향이 좀 다르네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오너가 거기에 묻혀가지고 네. 좁혀가지고 최고의 제품을 일차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네. 거기에 모든 걸 정성을 열정을 다해서 한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시간과 끈기가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성공한다고 봐요. 네. 사전 인터뷰에서 회사가 최고의 순간을 맞이할 때 그것이 이제 위험한 시기임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것들을 짚어보고 경계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그 이제 뭐 위기라는 거는 사실은 제일 먼저 알거든요. 위기가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위기가 오는구나라는 네. 거는 또 오너가 사실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오너가 아니지 바보지. 네. 약간 촉 같은 게 촉도 있는 있지만 거죠. 일단 돌아간 재정 무슨 뭐 오너가 네.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대비를 사실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끝까지 막 흔들어가지고 막 이거면은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 마누라 속까지 다 팔아서 망하는 게 한국 사회야. 한국의 중소기업 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네. 정말. 그러면 재기 네. 뭐가 이게 또 주변 사람들 다 그래서 빚을 다 낸단 말이지. 뭐 친척들 처음엔 친척들 친구들 다 돈 다 빌려. 아무것도 없어. 친구 다 떠나죠. 다 아무도 없어.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자기가 감지가 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망하는 것도 결정을 내려서 내가 어떻게 잘 해서 평온하게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또 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게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그게 사실은 잘 안 돼 있다는 얘기 제도적으로. 네.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인지를 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내가 그만 스톱해야 되겠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빨리 인지하거나 정리가 좀 뭔가 시작을 빨리 정리 빨리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반드시 오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대표님은 아까 잘 나가시다가 사업 다학가에서 그 망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죠? 그렇죠. 망했는데 망하는 데는 얼마 걸렸습니까 시간이? 200억 만든 데까지 꽤 200억 만들 때까지 뭐 10년 이상 뭐 10억 이렇게 걸렸지만 망하는데 얼마 걸리셨어? 망하는데 불고 2, 3년 정도. 2, 3년 안에? 이거는 뭐 그러니까 자금을 한 돈 번 게 한 100억 이상을 돈을 벌었는데 네. 야 100억 나가는 돈이 불과 뭐 한 4, 5년에 100억 다 나가더라고. 현찰 100억이요? 네, 와. 100억을 벌었었어요. 그러면 그런 모습들을 보면 좀 세상도 원망스럽고 주변 사람도 좀 원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그러니까 돈을 이제 막 벌 때는 내가 젊었을 때 사실 젊은 나이였었죠. 그러니까 40대 초반, 30대 후반부터 돈을 벌어서 100억이 되는 순간에 40대 초반 뭐 이랬으니까 사실 네, 진짜. 그 100억이라는 돈이 상상도 사실 안 됐어요. 돈이 얼마큼 내가 있는지도 잘 몰랐었고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그렇죠. 100억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돈을 잘 벌 때는 100억이라는 돈이 눈에 보이지도 않았었고 네. 네. 그리고 또 난 안 망할 줄 알았어. 야, 난 영원히 갈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잊어버렸어요. 네, 지금. 주변 사람들 원망하시진 않으셨는지. 그 다 지나가니까 원망이 되죠. 그러니까 첫째 사실 정부에 대한 원망이 사실 굉장히 커졌어요. 정부요? 내가 누적 정부. 정부, 거버먼트. 정부. 그 미스트리스가 아니라 거버먼트. 오케이. 그렇게 이해했어요. 아니 원래 돈 많으면 주색 잡기에서 정부도 많이 수 있으니까. 네. 돈 많으면 정부인가? 그 내가 누적 수출 액수가 1억 불이란 얘기죠. 그러면 수출이라는 거는 내수가 아니고 다 수출했던 거거든. 그 1억 불이면은 1,000억만 잡더라도 1,000억을 내 한국에다 벌어줬단 말이죠. 네. 특히 IMF 때 내가 그 투자도 받았어요. 덴마크 사람한테 네. 200만 불 투자도 받았어요, 내가. 어. 영어 한마디도 잘 못해요. 근데 혼자 나 가서 200만 불 투자를 받아왔어, 덴마크 가서. 그래서 우리 회사 지분을 내 20% 줬다고. 네. 그래서 좋은 일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1억 불이라는 돈이 나는 망했지만은 1억 불이라는 돈이 한국에 있다는 얘기지. 네. 어디 갔어요, 그 내가 다 안 썼는데. 나 그거 챙겨놓은 거 없었는데. 네. 네. 그러면 1억 불 정도 들게 벌어다 준 사람이면은 근데 뭔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대우는 해줄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근데 전혀 그런 제도도 없었고 네. 또 그렇게 할 만한 누가 찾아가서 어떻게 얘기할 만한 상도도 없었고 그런 게 좀 촬영하더라는 얘기죠. 네. 야, 그럼 내가 한때는 매스컴에서 뭐 KBS에서 뭐 찍느니 뭐 KBS 9시 뉴스 나오느니 MBC 9시 뉴스 나오느니 뭐 한때는 다 사람 막 붕 뛰어서 뭐 진짜 그렇죠. 영웅처럼 만들어 놓고 네. 또 다 써먹고 네. 또 뭐 상집에서 뭐 최고라고 그러고 뭐 다 해줘놓고 네. 이제 와서는 완전히 진짜 뭐 사람 완전히 그냥 바보 완전히 해서 뭐 걷다 보지 않고 야 이게 정말 싫었어요. 야 이게 네. 야 이게 사회구나. 아, 이렇게 되는구나 말로가. 네. 그래서 이제 이제 회사가 이제 잘못되고 나서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저녁을 이제 저녁 뭐 그런 식당에 가서 이제 밥 먹다 보면은 주변에서 이제 이렇게 뭐 회사 조직 얘기하고 이제 막 그러거든요. 네. 그런 막 속에서 울분이 막 터져 나오는데 네. 야, 난 조직이야 아무것도 없다 지금. 뭘 해도 뭐 조직에 있어야 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 막 이제 뛰쳐나오고 싶었어. 밥 먹다가도 야 네. 이게 끝나는구나 이게 막. 그러면서 사회에 대한 원망이 막 정부에 대한 원망이 더 막 커진 거고.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보기가 싫었어요. 막 그러면 막 사람들하고 대화도 막 어디 가서 말하기도 싫고 막 이 대화 자체도 막 듣고 그래서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한 동기가 혼자 하는 거고 또 뭐 악기도 네. 혼자 뭐 아까도 이제 한 게 악기도 혼자 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색소폰을 보신대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배우신 이제- 겁니까? 그렇죠. 그때? 그 시기에. 그러니까 3년 동안에 해서 허무하게만 보낸 게 아니고 네. 운동도 열심히 했었고 평소에 정말 색소폰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도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노래도 지금 몇 곡 부를 수 있지만은 네. 그렇게 해서 그때 3년 동안에 네. 남은 거는 이제 3년 동안에 그게 아주 어떻게 보면 알차게 보냈던 거죠. 그러면 뭐 사실 그 사업하다가 실패하든지 아니면 그 사업이 아니더라도 뭔가 사회생활하다가 뭔가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뭔가 되게 인생이 되게 이제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잘 안 될 때. 그럴 때 뭔가 지금 대표님처럼 뭔가를 배운다든지 새로운 걸 배운다든지 운동하는데 그런 것이 크게 도움이 됩니까? 나는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대개는 그런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술만 먹고 그냥 네. 자다가 뭐 안 좋은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하잖아요. 그럼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뭐 하려도 뭔가 제기라도 뭐가
본인이 건강이 안 따라지면 뭔가 뭐 할 겁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자기가 뭔가 할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악착같이 뭐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쉽지가 않죠. 나가서 진짜 그 초라한 몸으로 나가서 운동한다 자체도 남들이 볼 때는 저 미친놈 아니야 생각도 하고 네. 또 색스폰 덜렁 들고 다니면서 무슨 분다 같아 저거 무슨 저 미친놈 아니냐. 근데 그거를 본인이 스스로가 그거를 극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 색스폰도 사실 비싼데 살림 비싼데 예전에 사놨던 게 있었기 때문에 하게 된 거지 그때 산 건 아니에요. 예. 15년 전에 누가 배워준다고 샀는데 네. 그러면 안 배워주더라고 사놓기만 하고.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던 거기 때문에 야 그러면 이때 시간이 났다면 배워보자. 네네. 이래서 동기가 된 거고. 아니 그 당시에 그럼 사모님은 아내분께서는 그 색소폰 불고 있는 그 남편 보시면서 어떤 반응이셨나요? 생활비는 없는데 색소폰을 뭔가는 이제 내가 뭔가 그래도 뭔가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네. 뭐 별 이렇게 그 정렬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사모님 상당히 대범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사모님께서. 대범하진 않지만은 상당히 그 지혜로운? 내조를 잘 이렇게 아. 그 사업하는 사람들 내조를 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역시. 근데 사실 그 전에 사실 잘 해줬어요 나도. 그러니까는 잘 나갈 때 이제 저는 이런 게 있었어요. 좀 슬픈데요. 내가 그 이제 사람들은 그 돈을 잘 벌 때 자기가 남편이 그러니까 본인 위주로 뭔가를 막 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데 네네. 나는 생각을 좀 바뀌었어요. 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면 당연히 우리 집사람은 왕비가 되는 건 맞는 건데 그 반대로 우리 집사람을 왕비를 만들어 놓으면은 나는 왕이 될 거 아니냐 사람들. 네. 그래서 먼저 그 사람을 난 왕비를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차도 좋은 차를 먼저 사줬고 네. 그 사람한테 뭘 하더라도 먼저 그 사람 우대적으로 먼저 해줬고. 어머 대표님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굉장히 로맨티스트시네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와이프를 먼저 생각하고 어떤 네. 경우라도 나가서 술 뭐 망창 먹고 오더라도 야 눈이 많이 와. 야 불러서 눈이 많이 온다. 오. 뭐 이렇게 해서 진짜 불러서 같이 밤 12시에 되려도 나가서 데이트를 한번 하고. 네. 아. 평소에 관리를 잘 하셨네요. 그리고 평일날은 거의 새벽에 들어오다 싶었는데 주말만큼은 안 나갔어요. 주말만큼은. 네. 주말만큼은 가족과 함께. 그러니까 평일날은 내가 어떻게 새벽에 들어도 어떤 일이라도 날 챙겨내지 말고 난 내버려둬라. 네. 하지만 주말만큼 내가 있겠다 집에. 이런 걸 잘 지켜왔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네. 이제 생활을 해 오시다가 2009년도에 결국은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죠. 파산을 앞두고서는 많이 두려운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두려웠던 게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무섭죠. 진짜 두렵죠. 네. 그러니까 그걸 담담하게 대담하게 했다는 사람이 없죠. 무섭죠. 그러니까 뭐 경매가 시작되죠. 또 이상한 뭐 그렇죠. 전화도 올 수 있죠. 그다음에 네. 또 편지 뭐 법원에 편지 무지하게 오죠. 두렵죠. 내 앞길에 대한 뭐 또 실감이 야 내가 망했네. 이게 한동안 실감이 안 나는 거야. 우리 집사람이 우리 망했어? 야 실감이 안 나는 거야 이게 진짜. 그러니까 그 집에 경매돼서 그 집에 나가기 전까지는 실감이 안 나는 거야. 막상 이제 그 집이 경매가 되고 돈을 얼마 받아가지고 나가면서 이제 야 이제 진짜 망했구나. 네. 나는 게 실감이 들더라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엄청 힘들었죠. 내가 그리고 내가 누구였었는데 내가 그래도 어떻게 놀던 사람이었었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낮추는 게 엄청 힘들었어요. 3년 동안 나를 낮추는 게. 네. 그렇지 않고서 내가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어디 가서 대화를 안 되는 거야. 물건 뭐 하나 사러 가더라도 네. 예전에는 내가 또 뭐 잘 될 때는 물건 하나 사더라도 내가 좀 건방을 떨더라도 상대방이 이해해주고 내 의도대로 그렇죠. 따라왔었는데 이제는 상대방이 안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자격지심에 그게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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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러니까 모든 게 다 이게 안 되는 거야. 생활이 마음이 안 더 되는 거야. 상해지게 되죠. 네. 네. 밥 먹으러 가서도 야 오늘 뭐 좀 맛이 없네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그러면 야 이거 날 무시하네. 네. 모든 걸 다 그렇게 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3년 동안 이제 울분을 삭히시는 그 시간들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운동도 하고 악기도 배우고. 근데 어떠한 계기로 다시 창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셨나요? 계기가 아니고 어떻게든 뭔가 해야 되겠다. 어떻게든 해야 된다. 왜 아니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생활도 해야 되는 거고 또 여지껏 내가 30년 동안 천억을 버리면서 내가 배웠던 내가 가지고 있는 경영 노하우는 내 기술이 있는데 내가 그걸 사장시키기 너무 아까운 거란 얘기죠. 네. 내 개인도 그렇지만은 국가적으로도 이거는 손해다 이거는. 네. 네. 내가 배운 게 천억을 주고 난 배운 난 내가 노하우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그럼- 천억 주고 배운 사람이 여기 있으면 나오고. 그래서 2012년도에 다시 재창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파산을 하신 다음에 다시 창업을 하시는 거라서 자금 조달이 처음에 사업 하셨을 때보다 더 어려웠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 이제 좀 잘 나갈 때 항상 이제 남자는 그런 게 있어요. 좀 잘 나가게 되면은 그런 부류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많이 좀 댕기고 그런 유당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제 그런
불효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많이 생겨요. 그런 부류라는 게 어떤 부류? 그런 이제 좀 이렇게 힘든 좀 사람들? 잘 나가는 돈이 사람. 잘 나가는 사람끼리 돈이, 모임이 이제 네. 많이 만들어진다. 아, 이거죠. 네. 그 소위 말하는 중소기업 사장님들, 그다음에 네. 또 잘 나가는 뭐 외부 인사들 네. 이런 이제 그룹들 나가서 그런 그룹들이 많이 생겨요. 음. 또 그런 그룹들 자연적으로 내가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찬스도 많이 생기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룹들 다니다 보면은 돈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 주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뭐 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아.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어폰을 생각을 하면서 야 이분한테 찾아가서 얘기하면은 이분이 좀 투자를 해주겠다. 또 예전에 그런 말도 좀 비셨었고 그분한테 갔어요. 그분이 선뜻 1억을 주더라고. 아, 네.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받으실 수 있어요. 평소 인간성 좋게 잘. 네. 그 사연에 제가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걸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 저는 어떤 모임에 가면 무조건 총무를 먼저 해요. 어떤 모임에 가면 저건 알죠. 총무를 먼저 하게 되면은 사람을 제일 많이 빨리 사귀게 되고 친해지게 돼. 네.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면 무조건 처음에 초대 총무를 먼저 해요. 그래서 그런 연유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알아요. 정말 듣고 싶었던 말씀. 친해지고. 예. 비결이네요. 그게 네. 상당히 중요해요. 아, 네. 가서 어떤 모임에 하면 적당히 있을 게 아니고 네. 총무는 이거 최장도 안 돼. 총무를 하게 되면은 돈 넣으면 안 들어가. 총무는 돈을 안 쓰니까 잘. 그래서 총무는 사람들 많이 알게 되고 또 그 사람하고 제일 친밀하게 돼. 네, 늘 네. 통화를 해야 돼. 그 사람 연락도 해야 되지. 같이 어떻게 네, 해야 네. 되니까. 어떤 모임에 사람을 제일 빨리 사귀는 방법이 그 모임의 총무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뭔가 봉사를 하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총무를 내가 많이 했어요. 그 모임에서.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유대한 게 깊었었던 거고. 그러다 보면은 총무라는 거는 뭔가 항상 낮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또 나보다 위임이라고 하면 형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그래. 만나서 뭐 조금 술 한잔 먹으면 무조건 형님하고 바로 돼요. 해야 돼. 이렇게. 네. 그래야 직성이 풀려. 그럼 뭐 한두 살 많으면 뭐 형님. 한 살까지는 친구고. 네. 두 살 많으면 형님. 아래면 동생 바로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렇게 배웠을 때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포장해서 하는 말 이런 거 잘 못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애교를 부리실 때는 이렇게 애교가 아니고 그 형님인데 무슨 포장이 뭐 있어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형님한 형님 그러고 나보다 어린 사람은 뭐 야 임마 그렇게 나오는데 뭐 그게 포장이 그냥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1986년도에 창업하셨을 때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평지풍파를 다 겪으시고 지금 새로 창업을 하셨을 때와 경영 방식이라든가 어떤 마인드 달라지신 게 있을까요? 이제는 그 초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다 내려놨다는 얘기죠 지금은. 예전에 처음에 그때 86년도에 했던 그때 마음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일을 내가 다 해요. 그러니까는 뭐 일단 물론 직원도 있지만은 웬만한 거는 힘들고 더럽고 힘든 건 내가 다 해요. 가서 뭐 물건 하다못해 뭐 물건 사오는 거, 시장 가서 물건 뭐 사오는 거, 뭐 누가 물건 배달했다, 내가 먼저 나가서 물건 올리고 내가 다 해요 일단은. 직원은 뭐 합니까? 직원은 가급적이면 힘든 거 안 시키고 뭐 이제 그 같이 하지만 일단 내가 솔선수범해서 네. 청소도 아, 내가 오케이. 일찍 나와서 청소 먼저 네, 먼저 네. 하고. 아. 네. 그래서 다 내려놓고 하고 그다음에 또 내가 다 알아야 되겠다 일단은 이제. 그리고 내가 직접 기술적이나 그 사오는 값이라든가 내가 직접 무조건 다 하죠. 아. 그러니까 빨라지고 절약되고 또 직원들도 내가 움직이니까 또 덩달아 잘 쫓아오고. 그래서 예전보다 틀린 게 이제 그런 게 많이 틀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무뚝뚝하실 것 같지만 사실 형님 하면서 형님 아웃 지내는 그런 것도 있으시고 신뢰도 전폭적으로 많이 얻으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실패와 성공을 오가면서 그 사업에 대한 롤모델 이렇게 조언해줄 멘토 이런 분들이 계셨을지가 그런 건 궁금해요. 없어요. 나는 네. 나는 이제 멘토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멘토링을 누구한테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네.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네. 스스로 뭐 하고 거의 내 스스로 잠자코 생각해서 결정 내리고. 그러니까 이 경영이라는 건 사실은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정. 네. 수없이 결정이죠. 수없이 매일매일 결정이죠. 그러니까는 어떤 아이템을 개발할 때 몇 가지 왔을 때 자 이걸 하자는 결정. 또 사람을 면접을 위해서 왔을 때 얘를 뽑는다는 결정, 또 어떻게 나가서 가격을 얼마 내는다는 결정, 네. 이 결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정이 사실은 이 경영의 그게 승패를 좌우하는 게 결정인 거죠. 네. 자, 그 40대 초반 때 이제 회사가 막 잘 나갔을 때 이제 그때의 대표님 생각하시던 어떤 그 뭐 인생 목표, 사업의 목표하고 지금 이제 50대 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하시면 때 지금 TPO스에서의 내가 회사에 대한 사업에 대한 어떤 목표, 가치관 달라진 게 있습니까? 가치관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막 돈을 많이 벌고 회사가 워낙 잘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회사를 난 계속 그냥 키우겠다 그냥 막연하게 네. 뭐 이걸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어떻게 해서 뭐 무슨 뭐 좋은 일도 하고 뭐 또 내가 무슨 뭘 만들어서 이게 한 생각이 아니고 자 오로지 나는 이거를 다 막 키워가지고 회사를 뭐 재벌처럼. 500억 400억 다 목표 1000억이다. 네.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100억 500억 1000억 이렇게 이제 뭔가 그 뭐 꿈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억 하는 사람이 500억이 어떤 최대 꿈인 거고 500억 하는 사람이 1000억이 꿈이라는 얘기지. 네. 1000이라는 1000억이라는 거는 중견기업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뭐 이런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가자 계속 나는. 네네. 그런 게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상당히 꿈이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어떤 그 가치관이 자 막연하게 물론 기업가는 건 돈을 벌어야 돼요. 기업하는 사람이 돈을 벌면 기업가가 아니야 그거는. 기업한다 그러면 돈을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일단은. 네. 그래서 이제는 가치 있게 그렇다고 그 전에 가치 없게 쓴 건 아니지만은 이제는 뭔가는 내가 살면서 남도 좀 도와주면서 도와주는 것도 그냥 막연하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네. 나도 참여할 수 있는 또 그런 프로그램을 참여를 해서 네. 같이 하는 이런 그런 공동체 의식의 어떤 그런 거를 참여해서 같이 한번 그렇게 좀 보람있게 한번 살아보자. 그런 게 뭐 있습니까? 뭐 하시는 거 있나요 지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제 성당을 나가는데요. 이제 세례를 네, 정식으로 신앙을? 받고. 아,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봉사를 갖다가 뭐 이렇게 노숙자들 뭐 이렇게 밥도 해주고 이제 뭐 이런 거 있는데 네. 아직은 참여를 못했지만은 네. 일요일에 저런 거 저기 한번 내가 시간 되면 나가서 돈만 네. 줄 게 아니고 나도 가서 밥도 같이 한번 해주고 아. 또 그 사람들만 전적으로 밥 해주고 돈 주는 건 옳다고 생각 안 해요. 네. 자,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내가 또 과거를 설명해주고 나서 이 사람들이 뭔가 일할 수 있게끔 내가 좀 그런 멘토과를 한번 해보자. 네. 뭐 이런 거 있는데. 지금 멘토 역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하이브리드 이어폰으로 재기에 성공하신 거잖아요. 아직은 아직은 성공 모르죠. 아니죠. 이제는 네. 뭐 단계죠. 네네. 제도약을 이제 시도하셨는데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창업보다 더 힘든 게 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그 고통을 맛봤기 때문에. 그리고 IMF 이후에 그 재기에 성공하지 못하고 좌절하신 분들 되게 많고 지금도 현재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그러실 겁니다. 근데 재기에 이제 제도약의 그 발판을 마련한 입장에서 재기를 꿈꾸시는 분들께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세요? 사업이 아니더라도 인생에 있어서 재기를 꿈꾸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일단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은 되게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를 하는데 포기하면 안 돼. 일단은 뭔가라도 할 수 있다는 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네. 자기 자신을 알아주는 건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알아줘야 돼. 그러니까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틀리다. 난 이 분야에서 난 잘할 수 있다. 네. 스스로가 내 자신감을 불어넣어줘야지만 내가 자신감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알아줘서 뭔가 내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우월감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난 잘할 수 있다. 나는 남보다 네. 난 특출나게 잘할 수 있다. 나는 자신감 불어넣었을 때 네. 용기도 생기는 거고 내가 네. 포기도 안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좌절을 겪으셨을 때 아무래도 자신감이 좀 많이 저하가 되잖아요. 어떠한 방법으로 그런 자신감을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그걸 계속 이렇게 불어 넣으셨는지. 그러니까 스스로가 난 뭔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좌절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포기하지 말자라는 걸 항상 가지고 뭔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항상 그 마음이지만 그것을 아까 실제로 운동하고 아까 색스폰 연주하는 거 그런 거를 뭔가 지속적으로 실천하신 것이 그런 자신감을 유지하는데 되게 도움이 된 겁니까? 하여튼 좀 하루 종일 고민하게 된다 그러면은 어떤 페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는 생각을 좀 바꾸어서 이렇게 뭔가는 새로운 세상을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한편으로 하나가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꼭 무슨 뭐 운동이 무슨 스폰 이게 아니고 그래서 뭐 등산을 했잖아. 그러니까 왼쪽 등산 댕기면 안 되지. 네. 이거만 댕겼다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적인 생각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리고 하나 몰두하는 건 좋다는 얘기인 거죠. 네네네. 굉장히 생산적인 그 활동들을 했었던 게 지금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운동도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이.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거 어쨌든 간에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많은 돈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내 몸을 가지고 버텨야 돼요. 네. 그럼 체력적인 보강이 안 되면 못해. 이제 나이가 이제 56인데 내년에 67되거든요. 네. 60 된단 말이죠. 아. 그러면은 내가 체력이 못 따라주면은 그때 나이 가서 그때 회복하려고 그러면 이제 체력이라는 게 이제 안 되거든. 네네. 그러니까 내가 체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내가 좀 시간이 있을 때 뭔가 좀 비축을 해놓고 네. 했을 때 나중에 진짜 뭔가 진짜 찬스 기회가 왔을 때 할 수 네. 있는 거는 만들어 놔야죠. 네. 그 기적이라는 게 가만히 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기적이 아닌 거고 네.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한테 뭔가 기회가 왔을 때 돼서 뭔가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남들은 뭐가 잘 된 사람 보고 야 너 기적이다 떨어졌다 넌 기적이다 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건 아니에요. 네.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기회가 왔을 때 뭔가 잘 되면 그게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네.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한 번에 뭐 왕창 떨어져. 로또가 떨어져. 네.
그것도 기적이죠, 그렇죠. 그런 거나 기적인 거지. 네. 뭐 경영하는 사람이 기적이 어디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Q&A 하기 전에 여기 있는 분들도 이제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뭐 내년도 아니면 몇 년 뒤에 지금 대표님처럼 100억, 1000억을 갑자기 돈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뭐 하던 게 잘 돼가지고. 그랬을 때 사실 그런 아까 대표님도 30대 후반 때 그랬지만 그때 자신을 잘 관리하고 그러니까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사람이어가지고 그래도 만약에 이분들이 나중에 그렇게 됐을 때 그럴 때 뭔가 슬기롭게 그거를 잘 견디려면 요런 팁 같은 거 하나만 주신다면 갑자기 뭐 잘 될 때 갑자기 뭐 대박이 터져 잘 됐을 때 갑자기 잘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경영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는 갑자기 100억을 벌 수가 없는 거고 네. 1억부터 시작해가지고 100억 벌 때까지는 분명히 수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런 수많은 시간 동안에 이미 다 녹아서 거기다 적응이 돼 있는 네. 상태가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로또 맞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갑자기 큰 돈이 생겨가지고 돈을 관리할지 모르고 쓸 줄 몰라. 아니 근데 아까 대표님도 아까 모토로라 노키아 해가지고 한 달에 10억씩 돌아가지고 마실 때 설렁탕도 하고 망하셨잖아요. 그게 갑자기 10억이 들어온 게 아니고 네. 어쨌든 간에 1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그렇죠. 스테디하게 어떻게 올라온 거지. 스테디하게 올라와도 아까 그런 이제 마음에 관리를 못 하셔가지고 다학해서 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지금 스테디하게 뭔가 돈이 모였을 때 하더라도 예, 예. 그랬을 때 뭔가 팁을. 그러니까 너무 막 벌려가지고 막 이렇게 허황된 어떤 아이템을 벌리기보다는 수직적인 사업을 내가 이 내실 있게 잘 한다 그러면은 회사는 네. 안 망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는 회사라는 거는 언젠가 망하는 게 회사거든요. 근데 하지만 연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사람은 아무리 연장을 해도 100살이면 다 죽지만은 회사라는 거는 연장을 하면 100년, 200년 갈 수가 있다는 얘기 거지. 네. 그러면은 관리만 잘한다 그러면은 100년, 200년까지도 갈 수 있는 게 회사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내가 잘 될 때 그거를 정말 이 벌리는 게 아니고 이 수직적으로 뭔가 관리를 잘한다 그러면은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게 회사라는 얘기인 거죠. 네. 하지만 언젠가 망하는 게 회사지만은 연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200년이나 300년까지도 그런 회사가 있으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 회사라는 게 영원히 갈 수 있는 게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그 Q&A 시간 질문 질의응답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저 마이크 준비해 주시고요. 질문. 그 질문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 네? 마이크를 하나. 제 거를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마이크 좀 하나 빼주세요. 네, 너무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돌아올게 머리 깎고 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하기 전에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그 기존에 그 회사원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현재가 한 18명 정도. 18분 정도. 저는 제가 교육기획가이기 때문에 교육을 기획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 조직도를 들어가서 보니까 그 영업 쪽하고 그 생산 품질 관리한 쪽 이렇게 크게 조직이 갈리는 것처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직원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우리 회사 구성원들이 새로 뽑은 사람들이 아니고 네. 관리직들은 이미 예전에 내가 아, 전 회사에서 네, 있던 네, 사람들이 네. 나온 거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이미 다 트레이닝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법을 함께 교육, 겪으셔서. 그러니까 그것도 그 업계에서 한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교육이 따로 있는 거죠. 아, 네. 내가 전 회사에서 내가 스스로가 잘했다고 평가내리는 거는 네. 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시켰어요. 네. 아, 직원들을 이미 벌써 시키셨군요. 이미 효과를 보고 계시는 겁니까? 충분히 교육을 많이 시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새로운 회사에서 교육을 시켜서 뭐 따로 하는 그런 거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하시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되게 스타트업을 지금 꿈꾸는 사람들이 크게 보면 IT라든가 이런 쉬운 데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대표님의 경우에는 이제 제조업에서부터 스타트를 하신 거죠. 그렇다면 제조업에서 스타트업을 통해서 새로 꿈꾸려는 분들이 뭐 기본적으로는 제조업 라인에서 이제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몇 년 좀 굴러보고 또 그 다음에 거기서 일을 할 때 무슨 마인드를 가지고 준비를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제조업의 성공 비결을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조업은 사실은 제조업의 사장들은 그 만능 탤런트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생산, 개발, 뭐 품질, 뭐 이 회계까지 이걸 다 네. 두루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럼 자기가 진짜 큰 꿈을 내가 제조업을 앞으로 내가 한번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해가지고 다 경험을 해보는 게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뭐 생산서부터 뭐 품질 관리, 그다음에 회계. 구매, 네네. 회계
요즘 영업. 뭐 공부할 수 있는 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조업을 한번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모든 걸 섭렵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어폰이 이제 하이브리드 이어폰하고 라인업이 한 6개 정도 되시잖아요. 지금 현재요.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되게 TDK라든가 소니라든가 필립스 같은 데가 뭐 20만 원에서부터 뭐 30만 원 요 정도의 가격대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만들어지신 지 한 5개월 정도 되신 거잖아요. 창업하신 다시 재창업하신 지 2년이 안 되신 상황인데 후발주자로서 그쪽하고 경쟁을 해나가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한국 시장을 뚫고 들어가시는 이런 쪽이 되는데 아까 이제 가격대로 보면 이제 남들이 20만 원 받는 거를 98,000원 그리고 이제 프로모션을 통해서 49,000원, 59,000원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데 그런 거 말고 또 이렇게 그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전략이 있으시다면 그 하이브리드 이어폰 만드는 회사가 사실 세계적으로 몇 군데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TDK 이런 데는 못 만들고, 그러니까는 그 영국의 아토믹 플로이드라는 회사하고 그다음에 그 오스트리아의 AKG라는 회사하고 이렇게 한 손꼽을 정도로 이제 만들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소니에서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이어폰이 나오는데 그 실제로 냉정하게 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비해서 실력이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품질에서. 그래서 내가 하이브리드를 하게 된 동기는 일반 이런 노멀한 이어폰 가지고는 승부가 안 됐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만들게 된 동기인 거고 또 그 사람들보다도 난 더 잘할 수 있다. 또 실제로 진짜 그 눈 가리고 테스트를 해봤을 때 우리가 더 좋다라는 평가도 들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만큼은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가격 면에서는 거의 뭐 4분의 1 가격 방법이 안 되기 때문에 단 우리가 떨어지는 거는 브랜드, 그다음에 외관, 디자인. 그냥 막연하게 사람들이 소니 그러면 소니 이어폰을 산단 말이죠. 하지만 소니 20만 원짜리 사는 거나 우리 회사 제품 6만 원짜리 사는 거나 사실 품질 면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더 소리가 좋을 수 있다는 얘기죠. 뭐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마케팅 전략 면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내가 뚫는 게 내가 이제 앞으로 성공의 이제 어떤 열쇠가 되겠죠. 그게 이제 어려운. 네. 자, 또 다른 질문. 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하이파이 오디오를 취미로 갖고 있고요. 집에 뭐 로텔하고 RCF 물려서 같이 한 20년째 듣고 있는 그 오디오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대표님 어떻게 성공하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저도 IT 세일즈 마케팅을 10몇 년째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 제품을 성능만 좋다고 해서 잘 팔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브랜딩을 어떻게 하고 앞으로 이 마케팅에서 시장에서 어떻게 만들어 나가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대표님의 인사이트를 한번 저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은 어떻게 마케팅을 했냐면은 이런 하이브리드 고가형들은 그러니까 노이즈 마케팅을 좀 많이 했어요, 바이럴 마케팅을. 그래서 이런 그 음향 전문 사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선을 보이고 그 사람들한테 미리 그러니까 얼리 어댑터들한테 미리 줘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들어보고 이 회사 그래도 그 브랜드는 없지만 소리가 좋다 이렇게 알려가지고 그래도 조금 알려지는 상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저가형들은 가성비 최고다. 동등의 제품들보다 가격도 워낙 싸지만은 정말 그 제품보다 소리도 얼탱이 좋다. 그래서 가성비 최고다라는 거를 그 목표로 해가지고 양면으로 마케팅을 했어요. 그래도 일단 한계가 오더란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좀 바꾼 거냐면은 자, 그 OEM, ODM을 좀 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기술들이 다른 회사에서는 다 못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막 그냥 내 거짓말 세울 게 아니고 좋은 브랜드 회사에다가 이제 우리 하이브리드 기술을 해주자. 그래서 우리 역량을 좀 키우자 앞으로는. 그거 한 가지 있고, 자, 두 번째는 그러면은 좋은 브랜드를 하나 사오자 그러면은 좀 아직은 역량이 안 되지만은 역량을 좀 키워가지고 좋은 브랜드를 하나 사오자. 그렇게 해놓고 내 브랜드를 키워나가자. 이렇게 지금 최근에 전략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매년 1월달에 그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CES라 컨슈머 일렉트릭 쇼라고 이제 쇼가 열리는데 거기도 출품을 이제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는 거가 이제 우리 이제 그 직원이 나가서 뭐 OEM, ODM 이런 이제 할 겁니다. 일부는 우리가 OEM을 해줬어요. 한국의 모 회사에다가 바꿀 수가 없는데 지금도 하고는 있어요, 일부는. 그러면 그 회사 브랜드로 팔리는 거겠네요. 그렇죠. 우리는 모르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조금 더 이제 더 활발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어려운 게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고 좋다고 설명한 분들,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그냥 뭐 소니 달라 그러고 뭐 요즘 뜨는 뭐 닥터블에 그렇죠. 달라 그런다는 네. 얘기죠.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전략을 좀 바꿔서 좀 바꿔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네. 조금 더 좀 빨리 내 목표대로 빨리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또 네, 마이크 좀 해주시죠. 저기 제가 저 초반부에 하이브리드 기술에 대해서 잘 설명을 못 들어서 근데 제가 이해한 걸 보면 일단 고주파, 중간주파 이걸 세 가지를 구분을 해서 어떤 그 스피커를 세 개를 각각 뭐 이를테면 대형 스피커에서 트위터다, 우퍼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파수 분리해서 하듯이 저런 작은 메커니즘 안에다가 그런 세 가지 스피커를 세 가지 주파수를 올려서 이제 좀 그 어떤 특성이 굉장히 균질하게 저주파, 고주파까지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하이브리드 기술인가요? 그 자체는 하이브리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거는 서로 틀린 에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따지면은 그 전기하고 가솔린이랑 합쳐야지 하이브리드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스피커가 같은 소리를 내는 스피커지만은 구동 방식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밸런스 아마추어라는 BA라는 그런 유니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이나믹 스피커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동그란 이 코일에다가 진동판이 울려가지고 네. 코일이 들어 울려서 나오는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소리 나는 것 같지만은 나오는 방식의 유니트를 두 개를 합친 그런 그 이어폰이 하이브리드 이어폰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딱 한 가지인데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 대기업이나 그런 브랜드 업체들이 굉장히 고음질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에서 대안을 검토를 했을 텐데 안 했다면은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 안 하셨다? 그런 데들이 왜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나오죠. 그래서 소니가 지금 나오는 중이고요,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왜 안 했냐 그러면은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콜럼버스 달걀이랑 똑같은 겁니다. 알면은 몰라서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을 20여 년 동안 소형 스피커를 해봤기 때문에 또 대기업이 볼 때는 그 정도까지는 돈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큰 돈이 될 수가 있지만은 네. 대기업에서 볼 때는 야, 그 정도 시장 뭐 몇백억 이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또 마이크 전달해 주고요. 온라인에서 권성진님께서요. 앞으로 미래 기업의 운영 전략 중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기술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정보 관리나 통찰력 있는 경영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어떤? 두 개가 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술력이 없이 뭐 그 통찰력과 뭐 마케팅 기술만 있다 그러면은 껍데기밖에 없는 거고요. 네네.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처음 중요한 거는 내 기술력을 먼저 일단은 뭔가 가지고 있어야 본질을. 그거를 뭐 포장을 하던 뭐 이거를 어떻게 뭐 잘 뻥을 튀기던 네. 그래야지 뭐가 되는 거죠. 네네. 만약 이게 본질이 없이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사기죠,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네. 예, 그 2009년에 이제 이게 뿔뿔이 흩어지면서 다른 분들은 다른 직장에 취업을 했을 거란 말씀이죠. 자영업을 하시든가 이러다가 3년 만에 다시 결집을 하시게 됐는데 그분들이 또 3년 동안 일했던 직장을 떨치고 나와서 다시 결합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의사결정이었을 터인데 어떻게 그분들을 이렇게 유혹을 하셨는지 요거 하고요. 두 번째, 그분들을 유혹할 때 뭔가 어떤 꿈을 심어주셨는지 아니면 뭐 다른 무엇을 통해서 그분들을 설득하셨는지 요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평소 인간성? 2009년도에 파산을 하면서 그 퇴사를 갖다가 이제 우리 공장이 이제 중국에 메인 공장이 있었고 한국에 이제 개발만 있었는데 중국 공장을 매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네. 동종 비슷한 업계에다 그래서 거의 엔지니어들 90%는 거의 100% 인수하는 조건으로 다 갔어요. 아. 그래서 한국 사람도요? 네, 네. 중국 공장 100% 네. 인수하고 한국의 엔지니어들 다 갔어요. 그래서 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 이 관리 쪽 일부 몇 명만 빼놓고는 거의 100% 취업이 거의 다 됐어요. 네. 그래서 그릇에 대한 그 어떤 도의적인 뭐 또 그런 거는 책임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책임을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직원들한테 전화가 와서 야 같이 일하자 그러면은 지금도 온다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사장님 부르면 언제도 오겠습니다. 한 명도 그러니까 내가 뭐 이게 한 놈도 정말 나를 배반하면서도 내가 전화하면 사장님 바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료증이 그런 거죠.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요? 나는 의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리를 잘 지켜줬어요. 그래서 회사가 잘 될 때
저 돈도 많이 보너스 많이 줬고, 네. 많이 줬고,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다 했고, 내가 회사가 잘못되고 그랬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챙기지 않았다는 걸 그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람 대표님은 그러신데 상대방도 그런 사람을 만나느냐도 관건이잖아요. 이렇게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의리 있고 신뢰감을 주는 직원을 뽑는 것도 관건일 건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사람만 남은 거죠. 예를 들어서 네. 이제 그렇게 뽑다 보면은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 뭐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 중에는 뭐 어떻게 100%다 그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 중에서 뭐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뭐 반이다 50%다 그러면은 성공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이동훈님께서 아까 CEO가 솔선수범한다고 그랬는데 청소부터 하나까지 작은 거 하나하나 다 하게 되면 직원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성장의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고 심적인 부담도 커질 것 같은데 언제까지 솔선수범을 하실 계획이신지. 돈 좀 더 벌 때까지.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물어보시는 거는 그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래도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차장이 직접 버리면은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양 권한을 주는 게 자동적으로 그 시기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는 그 직원들도 그래요. 그러니까는 뭐 불만은 있어요. 그러니까는 네네. 차장님이 다 해버리고 뭐 모르게 하고 나중에 결과만 얘기해주면은 자기들은 뭡니까? 이렇게 불만 지금 나와요. 네네. 그럼 나 그렇게 얘기해. 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자동적으로 다 넘어가게 돼 있다. 야, 나도 바쁘고 나도 놀고 나도 편하고 싶은데 내가 왜 끝까지 그걸 두고 있냐 이거야. 지금은 내가 해야지만이 빨리 진행이 되고 내가 해야지만이 뭔가 속도도 빨리 나기 때문에 또 절약도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 궤도 올라간다 그러면은 내가 니네들이 원찬 내가 죽으면 다 넘어간다 이거예요. 네. 내가 왜 직원들 쓰는 이유가 뭐야? 나도 편하고 뭔가 저독적으로 하고 싶은 내가 직원들 쓰고 그러는 거지. 내가 계속 왜 해 그때까지? 네네. 그건 이제 언더 시기가 규모가 되면은 자동으로 다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돼요. 네. 자. 그 아까 토크 중에 그 어떤 회사에서 경영하실 때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 결정이 경영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만큼 이제 결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했을 때 자신만 어떤 기준이 존재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 사람들 3명한테 조언을 받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결정하는 저만의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 대표님만의 어떤 뭔가 그 결정을 하실 때 그런 그 기준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난 남하고 절대 상의 안 해요. 나 혼자 결정을 해요. 네. 그래서 계속 그거를 이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밤새껏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고 이랬을 때 경우가 어떻게 생기고 이랬을 때 어떻게 생기고 그리고 거의 밤을 새워 꼴딱. 그 결정은 딱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딱 결정을 내리시는 거예요. 밤새껏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출근하기 전에 출근을 보통 집에서 한 7시 20, 30분 나오는데 요즘에는 그때 결정이 딱 돼. 아 이거 이렇게 하자. 아니, 근데 멘토가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대표님 같은 그 멘티가 있어요. 만약에 나 상의 안 해요 이렇게 그런 사람은 그러면 굳이 그 멘토링이라는 게 멘토하고 네. 멘토가 있어야 멘토링이 되는 건데 네. 그런 사람이 멘토를 원치 않는 사람한테 멘토가 왜 필요 있어요? 그냥 안 하는 냅둡니까? 거죠. 그 사람 혼자 해.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 결정을 하셨을 때 대부분 옳은 결정이었나요? 후회는 안 해요. 아니 결론적으로 결과가 잘 못 될 수도 있죠. 어떻게 100%잘 됩니까? 잘 됐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는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하지만은 후회는 안 해요. 후회는 안 해요. 네? 산업 수업료를 내면은 그게 올바른 결정을 이제 물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실패 확률이 적게 내는 결정들을 많이 내릴 수 있게 되겠죠. 왜 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뭐 실수가 되죠. 그러니까 시행착오라는 게 반드시 있을 수 있죠. 또 빨리 결정 내리다 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후회는 안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절대로 누가 직원이 잘못해도 절대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그래요. 이미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야. 너 앞으로 어떻게 할래? 앞으로 해결책이 뭐야 그러면은. 따지고서 너 얼마 손해봤는지 알아 네가? 야 네가 이렇게 했을 때 너 얼마나 너 문제가 되는지 알아? 그 제일 바보 같은 짓이 그거야. 지나간 거 따져가지고 너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앞으로 어떻게 할래? 이거 해결 방법이 뭐야 그러면은. 네. 자, 또 질문. 그리고 결정할 때 가치관 같은 거는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뭐 나는 뭐 사회에 도움되는 그런 쪽으로 결정을 해야겠다. 뭐 그런 가치관적인 그런 요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없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가치관은 항상 내가 위대하다고 생각해. 내가 결정내는 결정이 제일 옳은 결정이고 나는 이 사람보다 항상 잘 나가고 있다고 나는 그걸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 생각할 수 했었고 내가 너보다는 내가 좋은 결정 내릴 수 있다는 항상 자부감,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건방진 자, 얘기지만. 저기 질문.
관계. 그 요즘에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정말 멘토로 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결정에 대한 그런 멘티가 돼서 정말 여러 가지 과정들이나 그런 아픔을 겪었던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들으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나중에 따로 시간을 혹시 내주실 수 있는지. 아니, 뭐 기꺼이 내드릴게요. 그 대표님이요 페이스북 하세요. 내가 지금 찾았어. 페이스북 색소폰 부는 게 프로필 사진이더라고. 제가 그러면 페이스북으로 메시지 보내드리고 한번 찾아뵙도록. 뭐 젊은 사람들한테는 할 얘기가 많아요. 그 너무 좀 요즘에 나약하고 우리 아들도 그랬는데 너무 나약하고 뭐 하려면 주관도 없고 뭐 또 뭐 할래 딱 그러면 진짜 내가 목표를 가지고 막 뭔가 살아야 되는데 이런 주관도 아직 뚫어지도 않고 뭐 막연해 그냥 어떻게 하면 잘 되겠죠 그냥 살겠죠 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뭔가 방의 조언을 가지고 내가 목표를 가지고 목표라는 거는 목표 미룰이 있어야 되고 시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어떻게 뭘 하겠다. 나는 언제까지 뭘 해보겠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목표물도 없고 시기도 없어. 그 목표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목표 없이 무슨 어떻게 살아 세상을. 근데 아드님하고 관계는 좋으세요? 지금 이렇게 식으로 하면 아드님이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아드님이 좋지를 않아요. 대화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이제 조금씩 대화가 조금씩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갔구나 아들이 상처받고 군대 갔구나. 나이가 자, 네, 또 질문. 네. 네, 저는 그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의 그 문화를 홍보하는 그런 박상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 그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그 이제 대표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더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냥 그 큰 실패를 하신 부분에 있어서 자극을 받았는데요. 여태까지 이제 대표님께서 살아오신 과거의 여정을 봤을 때 깔끔하게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그 본인의 과거 한 문장으로 이렇게 좀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문장이라면 파란만장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 없어요? 질문. 네, 여기. 네, 안녕하세요. 조병억이라고 합니다. 그 묻고 싶은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제 올해 이제 예상 매출 마감을 얼마를 할 건지와 내년도에 이제 예상 매출을 잡은 거에 대해서 영업 방향을 어떻게 갈지와 영업 조직을 어떻게 키울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혹시 있습니다. 경쟁사십니까? 아니, 제 같은 경우에 유통적으로 이제 시작을 한 지가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뿅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표님께서 걸어온 길도 있고 앞으로 갈 방향도 이제 어떤지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금년은 한 저기 뭐 다 갔잖아요. 뭐 목표 이제 그래서 금년은 그 예상보다 목표도 조금 잘한 것 같아요. 10억 정도 매출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작한 지 한 15개월, 16개월 만에 한 10억 정도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선전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년 목표는 한 30억 목표를 하고 있고요. 3년 내로 한 50억 정도 하고 또 1차 목표는 100억이에요. 일단은 올라가는 게 일단 목표로 해서 한 3년 내로 100억 하는 게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죠. 지금도 굉장히 어렵고 뭐 매일매일이 난관인데 뭐 그거는 어쨌든 간에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서 어떤 내 목표대로 가는 게 매일매일의 일과예요. 네. 그리고 뭐죠 저기 영업 계획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OEM, ODM 아까 뭐 그거는 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계획을 미리 다 짜놨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되는 거고. 네. 조직원에 대한 변화. 조직원들은 현재 우리가 이제 뭐 영업도 한 명 있고 뭐 생산 기술도 한 명 있고 품질관리도 한 명 있고 다 한 명씩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베이스만 돼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살 붙이고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플랫폼만 하나 있다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개발하기 엄청 쉽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이제 플랫폼에 이제 섰기 때문에 그다음에 올라가고 그러는 것들은 별 문제는 안 돼요. 아까 조직 구성원에서도 뼈대가 될 사람들만 확실하게 해놓으면 그 다음은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거기다 살 붙이는 거는 별거 안 돼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런 것들은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억 정도를 오더를 하고 있는데 야 2, 3억 들어오면 어떡하느냐.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기본적인 플랫폼이 섰기 때문에 얼마도 없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역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 1,000억까지 하신 분이어가지고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죠. 말씀하시는 게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대표님이 이 옷 소매를 보면 TPOS 진짜. 인쇄가 이 새겨져 있거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 조금이라도 우리 브랜드를 알려가지고 뭔가 장사를 제가 네. 영업 알려야 되기 때문에 와이셔츠에도 요즘에 여기다 원래 이름 새기는 게 원래 이미지.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이름 새기면 내 이름 뭐 알려면 무슨 있어. TPS 회사 일을 알리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어. 거기다 TPS 새겨가지고 누구 한 사람이 더 볼 수 있게끔 어디 새겨가지고. 네. 창호식품하고 비슷하거든요. 그 여기 이제 4g에서 7g 정도가 이게 이어폰이잖아요. 이어폰 무게가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홈페이지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거기 이게 꾸겨 넣는 거잖아요. BA하고 이렇게 꾸겨 넣어가지고 하는데 그럼 그걸 집어넣는 이 그람 수로 따지면 요 정도란 말씀이에요. 이걸 한다는 게 이게 대단한 것 같은데 BA 같은 것들은 밸런스드 그 아마추어 같은 것들은 직접 만드시는지 아니면 구해 오시는지 사업입니다. 예. 그럼 어디서 주로 일본에서 나와요? 미국에서. 미국에서요. 미국에 이제 놀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그 회사가 원래 그 BA가 그 일반적인 그 스피커 용도가 아니고 보청기용 스피커예요, 이게 원래. 그래서 보청기로만 쓰다가 2, 3년 전에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고급형 이어폰에 적용시키려고 이제 그렇게 해서 대중화가 된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그 굉장히 이 소리가 맑아요, 이 소리가. 이 BA가 네. 맑아요. 그리고 또렷하게 들리고.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 맑고 또렷한 대신에 좀 차갑죠, 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네. 이 다이나믹은 아날로그 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BA만 가지고 그 이어폰 만드는 걸 또 오랫동안 들으면은 좀 실증이나 차가워 음이. 그래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보면은 따뜻한 거 이 합쳐가지고 음이 부드럽게 들어서 이 음을 듣는 즐거움이 생기는 거죠, 뭐 듣는 즐거움이. 네. 음악 들어보시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디지털 음만 그러니까 CD 음만 CD가 이제 좀 쇠퇴 가잖아. 다시 네네, LP가 그렇죠.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런 거니 이게. 깨끗하고 맑게 들리지만은 실증이 한단 말이지 음이. 그럼 뭔가 좀 음악에 이런 거 따뜻하고 이렇게 좀 뭔가 뭐 이런 것도 음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앞으로는 조금 대사가 되지 않겠나. 네. 자, 또 질문 또 있어요? 네.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마치고. 예, 잘 들었습니다. 그 이어폰 한 종목만 하시는데 지금 만약에 지금 뉴스 사회적으로 이제 뉴스에서 대두되는 이제 이어폰 난청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어폰 오래됐고 크게 들으면은 난청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래요. 생긴 사람 못 봤는데 생길 수 있다 그러더라고. 그거는 볼륨을 작게 들을 수밖에 없다고. 예, 너무 아니, 그러니까 저분은 그것에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사업 기회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게 생기냐면은 이 볼륨 여기다가 제가 일정 그 반도체가 칩 하나 개발된 게 있어요. 그래서 볼륨을 여기 있는 볼륨을 올리더라도 얘가 끌어줘가지고 안 올라가게 만든 게 있어요. 근데 안 팔려. 왜 안 팔리느냐? 어차피 듣고 하는 거는 소비자의 몫이에요.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컨트롤 해야지. 야, 오래 들으면 이게 귀가 망가진다는데 계속 이빨 올려 듣는 거는 본인 책임이라는 얘기죠. 그거는. 그래서 그걸 또 만든 사람이 일부러 안 울리게 만들어준 거는 크게 듣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소리. 또 크게 듣는다 해서 다 망가지는 건 아니거든. 그 소비자의 몫이에요. 그거는. 네. 소비자 몫까지 회사에서 책임져가지고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Q&A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수고 많으신 MC분들한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하죠, MC. 그죠? 처음 만나서 잘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MC 보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그 쪽지로 MC 보고 싶다 말씀해 주시면은 항상 이런 기회는 드릴 거니까요. 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마치고 가죠. 뭐, 현재 그 열정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실패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든 가정생활이든 간에 매사에 구차하지 말고 열정 가지고 하게 되면은 결혼한 분은 저기 와이프한테 사랑을 받을 것이고 또 밖에서도 하여간에 뭐 존경을 받을 거면서 열정 가지고 살면은 인생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걸 마치겠습니다.